죽음의 광대단, 우순과 혼돈을 사랑하는 그들이 검과 마법의 세계로 투입되었다. 멤버는 하리퀸, 단장의 광대, 나노, 상어왕 조금 멍청하지만 귀여운 친구들, 그리고 입이 거칠기로 소문난 클레이페이스, 잘생겼지만 가끔 멍 때리는 청년. 피스메이커는 내 녀석 무거워서 허리가 휠지경이야. 그럼 우리 우승광대단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같이 보자. 반란이 있는 곳엔 항상 하리퀸이 있지. 오늘도 그녀와 조커는 권력의 반기를 들며 스스로 재미있다. 여기는 일들을 벌인다. 한편 아만다 연구소에선 누군가의 몸을 통해 새 세상으로 가는 문을 열려하고 있다. 이것은 인류의 새 시대를 여는 혁명이 될 거다. 우리 미친 커플도 같은 생각을 품고 있지.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마음껏 할 수 있는 세계로 가고 싶지만 그 방법은 좀 악랄하다. 정확한 시한폭탄 설치. 경찰이 도착할 땐 이미 폭발에 부서져 버렸지. 조커와 하리는 현장을 빠져나가려다 도시 경찰에게 쫓기고 말았다. 파괴의 달인답게 이 둘은 시민들의 공포 그 자체다. 앞에 장애물이 보이자 장난꾸러기 그녀는 재빠르게 총을 꺼냈다. 보통 사람은 핸들로 운전하지만 조커 같은 괴짜는 악기로 조종하지. 역시 이건 고급 도주 기술이지. 길가에 돈도 팍팍 뿌려주고 이런 순간에 인간의 추악함이 보인다. 모두 돈 욕심에 뛰쳐나와 돈 줍느라 경찰 일도 방해하고 아만다 연구실로 돌아가면 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문제가 생겼다. 어려움을 알면서도 뛰어난 리더의 자질로 그녀는 계속 진행을 명했다. 하지만 문을 여는 생체 도구는 고통을 견뎌내야 했다. 마침내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혼돈의 시대가 막을 올렸다. 두 사람은 경찰을 따돌린 뒤 하리가 차를 세워 술집으로 향했다. 조커가 미쳤다 생각했는데 그의 여자친구가 훨씬 더 미쳤다니.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청년도 잠시 멍해졌다. 그리고는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며 술 마시는 게 최고라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술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돈을 쏟아내며 자신과 동료들을 환영했다. 몇 초 만에 이상함을 눈치챘지만 그래도 안으로 들어갔다. 주문을 하며 조커가 어디 있냐 묻자 종업원은 오늘 아파서 쉰다고 했다. 그녀는 귀에 대고 속삭이며 여기엔 조커 따위 없다고 말했다. 그 순간 전투가 폭발했다. 하리퀸은 포위됐지만 뛰어난 기술로 적들을 압도하며 외쳤다. 사랑하는 사람은 밖에 있으니 들어오지 마. 조커는 문제를 깨닫자마자 바로 탈출구를 찾았어. 군대도 나타나 중화기를 동원해 두 사람을 제압하려 했지. 그는 군대의 총알을 피하며 그들을 다른 방향으로 유인해 사랑하는 그녀가 도망칠 시간을 벌었어. 그녀는 하찮은 적들을 처리한 후 높은 곳에 올라 조커의 위치를 확인하려 했지만 갑자기 습격당했어. 그녀를 막은 건 카타나, 검술 최고봉의 사무라이였지. 할리퀸은 사무라이와는 절대 적대하지 않아. 공격을 받자 오히려 흥분하며 응수했어. 이런 강자와 싸워도 우위를 점하지 못했지만 놀랍도록 침착했지. 게다가 그녀는 잡아가길 원했지. 죽이려는 게 아니었어. 그래서 그녀는 장난을 치며 상대검을 칭찬하고 탈출구를 찾으려 했어. 상대는 철관을 빼내며 우열을 가리려 했지만 끝내 이기지 못했지. 결국 할리는 손을 들고 카타나에게 기절당해 붙잡혔어. 이제 말썽 피우지 못할 거야. 연구소 사무실에서는 이미 통제 불능 상태가 시작됐어. 에너지가 폭발하며 많은 걸 파괴했지만 아만다는 여전히 침착함을 잃지 않았지. 덕분에 노력의 결실이 빛을 발했어. 그들은 마침내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열 수 있었어. 한편 카타나의 부대는 조커를 붙잡지 못했어. 이 소식에 할리퀸은 기뻐하며 곧 남자친구에게 돌아가겠다고 했지. 장면이 바뀌어 반년 후 모든 게 안정된 시점에서 아만다는 감옥을 찾아갔어. 새로운 세계를 개척할 적합한 후보들을 찾으러 말이야. 그녀는 이곳에서 모든 결정 권한을 쥐고 있었어. 감옥 관리자도 그녀의 명령에 따라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감옥에 갈 처지였지. 그들은 이 노인의 수감자에 대한 처사를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 첫 번째 만날 대상은 바로 할리였어. 그녀에게 감옥 생활은 휴가지 같은 거였지. 맛난 음식, 편안한 영화 관람이 가능했으니까. 갑자기 군인들이 들이닥쳤을 때 그녀는 오늘 무슨 깜짝 파티가 있을 줄 알았어. 근데 그건 환상이었어. 아저씨가 너무 긴장해서 그녀도 따라 긴장했지. 떠나기 전 그 노인은 뭔가 계산하려 했어. 그동안 그녀에게 꽤 잘해줬으니까.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한 방으로 그의 하체를 노렸지. 세상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내 몸과 마음을 진짜 자유롭게 할 수 있어.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어. 아만다는 전기 충격을 가하며 다른 위험한 죄수넷을 내놓으라 명령했지. 정말 미친 임무야. 하지만 미치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으니까. 잠시 후 그녀가 깨어나 보니 3명의 죄수와 함께 비행기에 있었어. 옆에는 세계 최고의 저격수 중 한 명인 데오트가 있었지. 맞은편에는 신체를 자유자재로 변형시키는 클레이페이스가 있었고 그 옆엔 말썽꾸러기 피스메이커가 있었어. 그는 유일하게 이번 임무에 대해 알고 있는 죄수였지. 임무 책임자가 나와 그들에게 이 숭고한 임무에 대해 설명했어. 그 후 스크린에 등장해 자세히 설명했지. 5명과 아담이 함께 새로운 세계에서 임무를 수행할 거야. 보상은 형량 감면. 임무는 지정된 지역을 조사하는 것뿐이야. 그리고 순차적으로 자원을 확보하고 새로운 땅의 거점을 유지하는 거지.
그들이 순종하도록 목덜미에 초소형 폭탄을 심어놨어. 하지만 그 폭탄은 충분히 그들을 죽일 수 있어. 그래서 절대 명령을 어기면 안 돼. 반항하거나 도망치려 하면 죽음뿐이야. 데오는 협박에 불만을 표했지만 결국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 그걸 본 아만다는 그의 딸 이야기를 꺼냈어. 그러자 아버지는 분노에 차서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녀를 반드시 죽일 거라 맹세했지. 아담은 그 후 그들을 풀어주며 장비는 뒤에 준비돼 있다고 말했어. 흰은영의 모습에 감탄하며 그를 안아주려 했어. 그래서 아무도 폭탄을 터뜨릴 엄두를 못 냈지. 모두 긴장했어. 그들은 5번째 멤버가 어디 있냐고 물었고 그때 밖에서 진동이 느껴졌어. 아담은 확인하러 가야 했고 결국 급히 착륙해야 했지. 그 전에 모두 죽을 뻔했어. 근처에 큰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거든. 그곳 사람들은 이상한 물체가 떨어진 걸 보고 호기심에 다가갔어. 히퀸도 탈출해 와서 상황을 지켜봤지. 군인들은 이미 죽은 상태였어. 밖을 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 충격이 심해 그녀는 아래를 보지 못했어. 조금만 더 했으면 죽었을지도 몰라. 다행히 데우트 형이 끌어올려줬고 클레이페이스가 초능력으로 문을 열어 밖을 관찰할 수 있게 해줬어. 그래서 저 신만한 존재가 특별한 장치로 봉인된 거구나. 하늘에는 용이, 땅에는 돼지머리 전사들이 있었어. 히키는 이거 반지의 제왕 촬영장에 온 줄 알았다니까. 문제 이해할 새도 없이 돼지 무리에 포위됐어. 그들의 언어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라. 양쪽이 충돌하며 상황이 점점 악화됐어. 왜냐면 이건 절대 촬영장이 아니었으니까. 2발로 걷고 무기를 든 돼지들이 전부 진짜였거든. 알고도 미친 듯이 웃으며 돼지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지. 이 녀석들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이렇게 공격해오면 분명 적이란 뜻이지. 그래서 전투에 막이 올랐어. 그들의 5번째 멤버, 치는 경색이야. 돼지고기 냄새를 맡자마자 달려가서 머리를 물어뜯었지. 다른 멤버들도 전투를 시작했어. 전용 무기는 없었지만 모두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 덕분에 금세 우위를 점할 수 있었어. 데오는 무기를 손에 넣고 지휘관을 찾으려 했지. 빨리 처리해야 해. 이 녀석들이 너무 많아서 말이지. 피스메이커는 얼굴이 제일 못생긴 녀석이지. 보통 이런 녀석들은 맨 뒤에 있거든. 예상대로야. 우두머리를 쓰러뜨리자마자 돼지 새끼들이 겁먹고 도망쳤어. 괴물이 떠나자마자 인간 전사들이 나타났지. 상어가 돼지 머리를 물어뜯는 광경을 보고 서로 적으로 생각했어. 언어가 달라서 소통도 안 되고 설명도 못하고 재빠르게 상대 무기를 써서 떨어뜨렸지. 행동으로 친근함을 어필하며 소통하려고 애썼어. 5명은 저편 장군이 마법으로 검을 되돌리는 걸 보고 충격받았어. 클레이페이스가 뭔가 깨달은 듯 모두에게 침착하라고 했지. 그는 웃는 얼굴로 상대를 안심시켰어. 여기가 바로 이 세계라고 알려줬지. 뭔가 믿기 힘들지만 하늘엔 용이 날고 땅에선 뇌족이 마법사들과 싸우는 걸 보니 진짜 이 세계야. 디는 이 인물을 쓸데없다고 불평했어. 피스메이커가 불쾌했지. 2 사람은 다투다가도 선을 지켰어. 싸우다 둘 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클레이페이스는 완공견하게 큰 흥미를 보였지. 그리고는 영웅이 되어 악을 물리치고 싶다고 했어. 결국 5명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지. 할리퀸은 이 친구의 유머 감각 때문에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 인간 측은 5명을 감금했어. 이때는 뇌족과 전투 후 회의 중이었지. 무능한 자들은 여왕을 아부하며 떠들었어. 폐하가 직접 전선에 나가 군사들을 격려했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승리 축하 파티도 열려 했지만 밖에선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었지. 여왕은 이것을 승리로 보지 않았어. 그녀에게 진정한 승리는 전쟁이 완전히 끝났을 때뿐이야. 그 외에도 핑크머리 장군이 먼 곳에서 온 5전사를 데려와 여왕에게 처리해달라 요청했지. 그들의 활약이 뛰어났지만 여왕은 높게 평가하지 않고 신경 쓸 시간도 없었어. 엑스는 무기도 강력하니 뭔가 해보려 했지만 우리 군대가 역전을 이룰 수 있게 도왔는데도 약하다고 비난받았지. 사실 그는 강력한 전사였고 매년 칭송받는 존재였어. 이 나라 공주 피온 역시 그들을 관심 있게 지켜봤어. 어머니에게 그들을 봐달라 부탁했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지. 아마도 여왕은 그들이 누군지 알지만 관심 없고 국가 일에 끼어들길 원하지 않는 듯했어. 방으로 돌아온 공주는 마법 망원경으로 아래 백성들을 내려다봤어. 아이들이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음식 쟁탈전을 벌이고 있었지. 그녀 자신은 이곳에서 호화롭게 지내면서도 아무 도움도 못 주고 있었어. 엑스가 와서 말을 걸었는데 오늘은 공주가 밥도 거른 상태였어. 아마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아. 그가 공주에게 먹으라고 했어. 아무리 그래도 백성들은 자신을 지킬 수 없으니까. 소녀도 자살 특공대와 관련된 계획이 있었어. 그래서 시에게 도움을 부탁했지. 팀 멤버들의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야. 먼저 할리퀸 정신과 의사였지만 새의 부름을 따라 직업을 버렸어. 치료 중에 그녀는 지우코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를 탈출시키는 걸 도왔지. 결국 그들은 계속해서 도시를 파괴했어. 경찰들이 멍청이라 부르자 그녀도 영리하게 맞받아쳤어. 하이와는 말이 통하지 않았어. 그들은 물리적으로 그녀를 기절시켰지. 혼수 상태에서 그녀는 사랑하는 이가 손을 뻗는 걸 느꼈어. 하지만 깨어나 보니 그건 오래된 꿈일 뿐이었어.
감옥 안에는 그들뿐 아니라 다른 종족 병사들도 갇혀 있었어. 갇혀 있지만 그 사람들은 전혀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어. 이 시간까지도 아무도 그들을 맞이하러 오지 않았지. 클레이페이스는 이곳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어. 드도 이제야 깨달았지. 여기에 갇힌 순간부터 이해했어야 했는데 그 청년은 여전히 허세를 부리고 있었어. 우리가 승리를 가져온 사람이라고 말하며 애니메이션이라면 상을 받았어야 했는데 말이야. 사실 이 세계에 오자마자 그들은 여기에 모든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 그냥 신이 만든 시나리오라 생각하며 시험 받는 거야.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던데. 왜 이래? 둘이 싸우는 동안 피스메이커는 치밀하게 계산 중이었어. 비행기가 추락한 지 정확히 12시간이 지났어. 아만다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60시간 남았어. 자신을 구할 시간. 그 목에 달린 폭탄이 터지기 전에 말이지. 먼저 헬기 있는 곳으로 돌아가 폭탄 신호를 다시 연결해야 해. 그 후에 다른 계획을 세우는 거야. 세 명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 이 녀석이 이렇게 머리가 좋을 줄 몰랐어. 근데 경계는 안 해. 푹 자고 있고. 상황을 깨달은 클레이페이스는 더 이상 누군가가 선물 가져오길 기다리지 않고 직접 보상을 찾으려 해. 전에 바보 상어가 문을 부쉈지만 실패했지. 하지만 클레이페이스는 환상몸이라 쉽게 액체화해 통과할 수 있어. 그 청년이 우리를 버리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말이야. 그래서 할리와 데스가 소리쳐 간수에게 그를 잡으라고 했어. 처음엔 괜찮았는데 마법 수갑에 갇히자 초능력 따위 필요 없었지. 식사 시간이 되어 모두 다채로운 음식이 나왔는데 우리 애는 기름인 줄 알고 놀랐어. 침착해진 드는 협력을 요청했어. 우린 같은 배를 타고 있으니까. 그때 옛 죄수무리가 와서 시비를 걸었어. 그들은 우리 자리에 앉았고 그중 몇 명은 이곳의 보스였지. 클레이페이스는 아무것도 이해 못했지만 위험한 척했어. 나머지는 그가 괴물과 소통하는 걸 보고 감탄했어. 상대는 인내심이 없어서 나가라 했는데 그가 웃으니까 비웃는 줄 알고 싸움이 벌어졌어. 결국 클레이페이스가 보스한테 한 대 맞고 쓰러졌지. 그들은 기뻐했지만 하이가 다채로운 음식 그릇을 싹 비워버렸어. 좀 끔찍했지만 먹을만했어. 이 사건으로 감옥 내 싸움은 절정에 달했어. 세 명이 힘을 합쳐 보스를 박살냈어. 개판이 된 것도 그가 끌어올렸고 다행히 데스가 제때 구했어. 안 그랬으면 끝장이었어. 결국 그들은 감옥 최강자들을 쓰러뜨려 모두를 경악하게 했지. 싸움 후 포즈까지 취했지만 간수가 마법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 그리고 처벌실로 끌려갔어. 그들 때문에 자고 있던 상어왕도 함께 끌려갔지. 저 사람들이 뭘 썼는지 도무지 모르겠어. 클레이페이스도 말 많다고 깨워졌어. 피스메이커는 마법을 풀 힘이 없고 여기엔 또 다른 시대에서 온 사람이 있었어. 리크 플래그 대장 아만다의 오른팔이지. 그는 모두의 이름과 죄명을 알고 있었고 상사가 그들을 보낸 걸 알고 지원이라 생각했어. 그는 이곳에 몇 달 전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어. 그들은 이상한 세계로 가는 문을 통해 여기에 왔어. 리크 플래그는 진짜 이유는 말하지 않고 물과 자원이 있으면 어디든 간다고 했어. 이곳을 독점하면 지구 인류에게 이익을 가져올 수 있거든. 하지만 그의 팀은 실패했고 그 노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수들 무리를 보냈어. 대장도 카타나가 그들을 이끄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 할리는 그가 착륙할 때 죽었다고 했어. 그는 목의 폭탄에 대해 말했고 피스메이커는 그들의 카운트다운이 58시간 남았다고 알려줬어. 이건 충격적이었어. 리크 플래그는 전혀 몰랐거든. 그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걸 알자 그들은 협력할 마음이 없어졌어. 리크 플래그는 추론으로 카운트다운 연결 장치가 비행기에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미 폭발했지. 그래서 그들은 문 근처에 가야만 살아남을 기회가 있어. 문제는 그 청년만 그 길을 알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둘은 공통 목표를 위해 협력해야 해. 여기 도착하자마자 상어왕의 배가 고파서 이야기는 잠시 멈췄어. 경색은 적이든 친구든 상관없어. 밥만 있으면 그걸로 끝이라서 다들 겁을 먹었지. 다행히 플래그가 진짜 이름이 나나오인 걸 알아서 멍청한 상어를 속여서 그들도 배고픈 척하게 만들었어. 경색의 엄청난 힘을 이용해 문을 부수고 탈출. 모두 함께 응원하며 그 아이가 문을 깨뜨리게 했지. 문이 너무 시끄럽게 부서져서 경비병들도 달려왔어. 딱 상어가 문을 부수자마자 디가도를 탄환 삼아 쏘고 그 틈에 무기를 빼앗아 박살을 냈지. 여기 무기들은 모두 마법이 걸려 있었구나. 클레이페이스가 철학적인 말도 하면서도 이곳 작동 원리를 깨달았어. 이 녀석이 스스로 수갑을 풀고 초능력으로 열쇠를 만들어 다른 죄수들도 모두 풀어줬어. 그들을 이용해 탈출하려는 거야. 6명이 같이 가면 좀 위험하니까. 해방된 괴물들은 적이든 친구든 상관없이 무조건 뛰쳐나갔어. 일단 포위망부터 돌파하자. 마법 쓰는 두 녀석이 다시 와서 우리를 압박해. 이번엔 훨씬 강력해져서 제압을 뚫고 우리 모두 탈출에 성공했어. 각자 맡은 임무를 수행하며 가진 모든 걸 무기로 활용했지. 마족 군단도 그들의 전투 방식을 보고 반해버려서 온 힘을 다해 싸웠어. 이렇게 죄수들이 힘을 합쳐 경비병들을 모두 쓰러뜨리고 감옥을 완전 놀이터로 만들어버렸어. 장면 전환, 시신이 찾아온 곳. 지금은 어린 공주님 부탁으로 잡힌 이들을 방문 중이야.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라는 거지. 만약 가능하다면 그 5명을 동맹으로 만들어
우리 군대가 판세를 뒤집게 도와달라고. 처음엔 양쪽이 소통도 안 돼서 걱정했어. 어려움을 예상했지만 공주님의 간청에 결국 따르기로 했지. 그런데 도착하니 익숙한 감옥은 온데간데 없고 밖은 할리 스타일로 멋지게 칠해져 있었어. 감옥 주인들은 이곳을 자기 놀이터로 만들어버렸고 파티 벌이고 노는 중 리크 프레이크 대장도 어이가 없어서 왜 여길 지키는지 모르겠대. 시신이 감옥에 다가가자 돌멩이가 날아왔어. 개그팀, 아니 죽음의 특공대 5멤버가 도전장을 내밀었지. 여기 들어온 후로 그들은 예전처럼 즐겁지 않았어.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상황이 어렵긴 했고 클레이페이스가 이들을 잡아넣은 대머리 남자임을 알아차렸어. 말이 안 맞고 서로 양보도 없었지. 이해는 못하지만 5명이 손가락질하며 웃는 걸 보고 시신도 자신이 모욕당하고 있단 걸 알았어. 분해서 상대가 놀리자 그가 검을 조종해 상어왕을 찔렀어. 멋지다 싶어 위기감을 느끼고 검은 칼날도 받아먹었지. 이 무기들은 모두 조종이 가능해. 결국 경색은 배를 갈라졌어. 다행히도 그 아이가 이런 상처는 스스로 치료할 수 있었어. 그걸 본 저쪽 장군은 더욱 경계심을 높였다. 언제든지 목숨을 건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리크 프레이크 대장은 그 웃긴 패거리를 막으러 달려나갔다. 감옥 생활 동안 밥 대신 주먹을 맞으며 괴물들의 언어를 조금 배워서 몇 마디는 통했다. 지금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대장은 쓸데없는 전투를 피하려 했다. 그냥 먹을 걸로 유인해서 애를 달랬다. 상대 언어를 안다니 나도 신났다. 사실 반반이라 다 이해하는 건 아니었다. 대화 내용도 완전 막장. 괴물들이 서로 깐죽거리는 거라 제대로 말하는 게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대장이 내뱉는 말마다 데미지가 장난 아니어서 엑스씨는 피를 토할 지경이었다. 어쨌든 그들은 수장과 대화하길 원했다. 장군이 이해하냐? 묻자 병신 같은 머리라 답해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싸우려는 거였구나. 나머지는 상대가 완전 화가 난 걸 보고 의심스러웠다. 말마다 병신머리라 부르니 대장이 거의 칼에 맞을 뻔했다. 다행히 엑스신이 공주의 말을 떠올려 멈추고 여왕을 만나주기로 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대머리는 여왕과 약속을 잡았다. 눈앞 풍경이 너무 놀라웠다. 마치 영화 속 세계에 온 기분이었다. 그들은 전범이라 환영받지 못했다. 모두가 상어를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리크 프레이크 대장이 고개 숙여 여왕께 인사하는 동안 나머지는 쭉 찡그리며 평가절하했다. 네 할리들은 공주가 자기를 쳐다보는 게 이해가 안 됐다. 여왕은 마법을 써서 모두가 상대방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다. 할리퀸은 자신이 똑똑해져서 그 말을 알아듣는 줄 알았다. 진짜 답없네. 다행히 여기엔 진지한 사람이 있어 집안의 대표가 나서서 제대로 대화했다. 엑스씨는 그제야 대장이 자신을 욕한 게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대장은 정보를 교환하고 자유를 얻길 원했다. 이번 전쟁에서 제국이 강해진 건 저쪽 수장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여왕도 알고 있었지만 그게 바로 저쪽 수장들이 이 세계와 같은 다른 세계 출신이라는 사실은 몰랐다. 그 말을 듣자 5명은 문제의 핵심을 깨달았다. 하이는 대놓고 리크 프레이크 할아버지가 군대를 보냈으니까 이 사단이 났다고 말했다. 각자 말하길 저 수장들이 감옥 동료지만 폭탄을 지배받지 않아 통제불능이 되어 반란을 일으켰다고 했다. 요컨대 제국이 다시 일어난 건 프레이크 부대 때문이다. 여왕은 즉시 사형 집행을 명령했다. 피스메이커는 새로운 제안을 냈다. 그녀가 요구하는 어디서든 싸워 역전을 노리겠다고. 곧 평화가 찾아올 거란 약속에 이쪽이 동의했다. 그런데 대장과 그 동료들은 억울하게 모든 죄를 뒤집었었다. 결국 다시 잡혀 자유는 없었다. 대는 친구한테 함부로 결정하지 말라 했다. 여긴 단체 생활인데 그래도 그게 최선의 선택 같았다. 리크 프레이크는 억울해하며 끌려갔다. 곧 돌아와 경고했다. 아직도 폭탄이 머리에 있고 자신이 문으로 가는 길을 알기에 반드시 같이 가야 한다고. 안 그러면 다 죽는다고. 하이는 별말 없고 그냥 씻고 나나에게 먹이 좀 챙기자고 했다. 두 무심한 녀석이 더 친해져서 일이 좀 수월해졌다. 그들은 전투 후 왕실이 회수한 익숙한 장비를 다시 챙겼다. 장비를 갖춘 후 곧바로 실력을 증명하러 보내졌다. 인간과 마족의 전투가 극도로 긴장감 넘치게 벌어지고 있었다. 임무는 마족의 손에서 성을 탈환하는 것. 그전에는 엑스신이 참전 금지였지만 대머리 형이 너무 허접해서 지겨웠다. 남은 시간은 겨우 30시간. 급히 성을 빼앗고 폭탄 카운트다운도 확인해야 했다. 이번 전투에서 양측 군력은 비슷하지만 늑대인간 쪽에 뭔가 이상했다. 정신과 의사인데오는 그들이 조종당해 자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싸우는 시기였다. 그들의 몸은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았고 세뇌를 푸는 이는 대오가 아는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팀에게 서둘러 달라고 재촉했다. 상대가 친구라면 대화가 쉽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듣고 모두 안심했다. 성벽 근처에 도착하자 클레이페이스가 초능력으로 길을 열었다. 이건 그의 진짜 힘이 아니었다. 이 세계를 넘나들며 강화된 능력이었다. 그들의 능력은 더욱 강력해졌다. 원래 그는 자기 몸을 진흙으로 변형시키기만 했는데 지금은 진흙으로 만든 모든 걸 만지면 조종할 수 있었다. 단, 물이 충분해야 했다. 조금씩 감이 잡혔다. 그들은 계속 움직였다. 5명의 힘으로 침투는 시장 가는 것처럼 쉬웠다. 몇 분 만에 그들은 옥상에 올랐다.
주모자가 자신의 힘으로 괴물을 조종하고 있었다. 데오도 형제를 알아봤다. 라디라 불렀더니 그가 분해서 자신을 멸시하는 자를 여기서 만나다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그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이야기했다. 바로 앞에 옥중 동료가 있었고 라슨쥐를 좋아해 다른 죄수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그는 친구가 필요 없었다. 그의 친구는 쥐였다. 그럴 때마다 데오는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괴롭힘 가해자들을 위협했다. 그는 정말 친구를 지켜줬지만 말투는 쓸쓸하고 날카로웠다. 라트는 그 녀석이 자기랑 냄새나는 쥐들을 욕하는 줄 알았어. 그 뒤로 걔는 항상 친구 만나러 오지만 쓸데없는 짓만 골라 했지. 쥐랑 노는 걸 좋아하는 걸 알게 된 데오스는 치즈 냄새 나는 걸 과일 대신 가져와서 먹었어. 도와주려던 게 어느새 데스가 라트를 제일 괴롭히는 악당이 되어버렸지. 그래서 그가 여기 있는 걸 보자마자 복수심에 불타올랐어. 할리는 친구가 자신의 잘못을 못 깨닫는 걸 보고 말문이 막혔어. 다른 애들은 이렇게 말했지. 개 같은 놈들 때문에 세상은 평화로울 수가 없는 거야. 그 녀석은 먼저 와서 마법을 다루는 법을 알고 있었어. 그 능력은 쥐를 조종하는 것뿐이지만 이 이세계에선 늑대 군단 전체를 부릴 수 있지. 그들이 돌진했지만 무기가 있는 애들이 다 처리해버렸어. 피스메이커 대장은 주모자를 노렸는데 다른 늑대가 방패가 되어 막았어. 계속 싸워봐도 안 되자 클레이페이스가 외쳤어. 모두들 당장 물 좀 갖고 와. 데스는 물탱크를 쏴서 땅을 적셔서 습도를 높였어. 클레이페이스는 적진을 진흙으로 바꿔서 적들이 빠지게 만들었지. 남은 건 그 녀석 혼자뿐이라 시도 공격당했어. 하지만 그의 동료 카타나가 나서서 구출을 도왔어. 그녀를 보날리는 엄청 열받았고 반드시 넘어야 할 라이벌로 여겼어. 그 후 성은 기초가 진흙으로 변해 무너져 내렸어. 신팀은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다가 그들이 저지른 일을 알고는 꾸짖었어. 여왕이 명령한 건 성을 되찾는 거지 이렇게 박살내라는 게 아니었잖아. 그래서 데우스는 신경 끄라며 시간 있으면 혼자 가서 수리하라고 했어. 싸움도 했는데 고마운 줄 모르고. 이 광경을 본 여왕 측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 이제 그들이 가진 능력을 믿기 시작한 것 같았어. 그날 밤 카타나는 동료들에게 주의를 줬어. 이번만 도와줄 거야. 여기에 황제가 무능한 자들을 제거할 테니 다음엔 반드시 해내야 해. 그 녀석은 여전히 군대를 많이 거느리고 있어. 모두 조종당한 상태야. 진짜 대결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또 하나의 할리 퀸의 꿈. 그날 비가 쏟아졌지만 이 커플의 마음은 젖지 않았어. 조커가 건드린 몇몇 조직들이 복수를 하러 그들을 쫓고 있었지. 그들은 모른다. 그에게 있어 그들은 모두 쥐일 뿐이고 이 건물은 쥐덫이라는 사실을. 자기야, 그런 쥐들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 도크커도 알지. 아무도 그런 얘기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아쉽게도 이 도시엔 아주 더러운 쥐들이 많아. 예를 들면 조직폭력배들이 돈갈치, 총격, 납치, 온갖 악행을 저지르지. 그에게 그들은 도시에서 가장 지저분한 쥐들이야. 그런 것들은 반드시 제거해야 해. 그래야 병균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막을 수 있으니까. 그 꿈이 끝난 순간 할리라는 그녀가 감옥에서 깨어났어. 아마 나나랑 할리만 저렇게 편안하게 잘 수 있었겠지. 12시간 후에 레스한테 못 가면 머릿속에 폭탄이 터져 소금장수 신세가 될 테니까. 사람들의 납성체를 박살낸 뒤 그들은 다시 여기 감금되어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야. 복수심에 불타서 성을 되찾았는데 상대가 전혀 반성하지 않으니 더 빡치지. 알았으면 그냥 길 찾아 돌아가면 되는데 리크프르크를 다시 맞이하러 돌아오다니. 엄마 노릇은 뭔지 모르겠고 피오는 다가가 말을 걸려고 했지만 너무 소심했어. 클레이페이스는 예쁜 여자 보면 신사 모드 발동. 그녀 이름의 유래를 묻더라고. 진짜 답답해. 언제 풀릴 거냐고 묻지. 감옥에서 여자 꼬시고 있으니 참을 수가 없네. 여기서 그만 꼬시기를 끝내야 해. 더하면 시간 낭비일 뿐이야. 그들이 석방된다는 정보는 그녀가 전혀 몰랐고 너무 약해 보이는 피온에게 실망한 눈치였어. 며칠 전 일도 떠올리며 그녀가 자신을 몰래 쳐다봤던 걸 기억하는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 두 여자는 너무 달라서 마치 하늘과 땅 차이 같아. 그래서 서로 한마디도 못하더라. 피스메이커가 동료들을 말렸지. 왜 그렇게 상대를 괴롭혀? 킨색은 아직 골아떨어져서 밥 먹을 때나 깨어날 거야. 리크프르크 대장도 그녀에게 그만 놀려달라고 했어. 누구나 각자의 고통이 있으니까. 하지만 하이라이는 소심하고 말 못하는 공주님 스타일에 참을 수 없었어. 그때도 다가와서 공주님을 부르더라고. 동시에 자살 특공대도 여왕님께 불렀어. 이제 다시 피온 공주의 과거로 잠시 돌아가 보자. 옛날 이 땅은 전쟁이 적어 모든 게 평화로웠어. 그녀도 왕궁 아래 작은 마을에서 친구들과 함께 살았지. 당시 세종족, 요정족, 늑대족 그리고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했어. 친구들의 삶도 좋진 않았어. 작은 전투 하나가 벌어져도 그걸로도 그들은 큰 영향을 받았으니까. 피오는 전쟁이 언제 끝날지 물었어. 그 답은 모르지만 멀리 보이는 산에서 여전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았지. 궁으로 돌아오니 어머니가 공주가 평민들과 노는 걸 꾸짖었어. 그들의 역할은 다르니까. 왕가는 전쟁을 끝내는 임무뿐이야. 나머지는 절대 관여하지 말라고 했지. 며칠 후 전쟁으로 인해 친구들을 잃었어.
어머니는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지만 언제가 될지는 모른대. 그때의 맹세를 회상하며 지금의 피오는 여전히 약하고 무력하며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느껴 적들이 대군을 이끌고 다가오고 있어. 이건 전부 라트가 꾸민 일로 며칠 전 5명에게 성을 빼앗겼거든. 이 영상은 인간 측에 전달되었어. 적병력이 너무 많고 만약 저 요새를 다시 빼앗기면 후방 방어선이 금방 무너질 거야. 하이라이가 너무 긴장하니까 장난으로 왜 저렇게 당하냐고 물었어. 여왕은 지금은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 그녀는 단지 그들이 요새를 파괴했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고만 했지. 리크프르크 대장도 제국군 지휘관에 대해 질문을 받았어. 여왕은 상대방이 어떻게 늑대족 전체 병력을 동원했는지 알고 싶어 했지. 그는 지휘관이 범죄자이며 신기하게도 그들의 몸에 있던 폭탄이 무효화되었다고 했어.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긴박해진 거야. 페타와 제국 간 전쟁은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규모는 작았어. 반년 전 갑자기 엘프족과 야수족이 편을 바꿔서 인간들이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거야. 그 쥐 조종 괴물을 막으려면 자살특공대의 힘이 필요해. 할퀴는 쥐사냥이라는 말에 완전 신나서 당장이라도 출동하고 싶어 했어. 이런 상황에서도 나나랑 장난치는 걸 보면 진짜 대단한 애야. 클레이페이스는 그녀가 음식이나 술 숨기고 있는 줄 알고 나눠달라고 했어. 그녀가 기분 좋은 건 예전에 그 형에게 쥐사냥법을 배웠기 때문이라더라. 데스와 상의한 뒤 그는 뒤집기 위한 계획도 세웠어. 다른 이들은 이미 그 괴물과 맞서봤어서 무엇을 제거해야 할지 알고 있어. 하지만 그 녀석을 굴 밖으로 유인해야 하니까 쉽지 않아. 이렇게 6명으로는 도저히 유인할 수 없어. 그래서 여왕에게 군대 지원을 요청한 거야. 이번 임무 성공하면 리크프르크는 여왕이 우리 모두의 자유를 돌려주길 바라고 있어. 10시간 안에 도착하지 못하면 문은 이미 닫히고 없을지도 몰라. 피오는 그들에게 믿음을 걸었지만 대신 대신관들은 반대했어. 항상 그렇듯 그녀는 전혀 저항 능력이 없어 보여. 그게 하이라이를 짜증나게 했지. 결국 그들은 세신의 지휘하에 있는 병력만 빌릴 수 있었어. 우리 개성 강한 그녀는 더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 그냥 놀고 있는 큰 덩치들이 많잖아. 포로들만 잘 활용하면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갈 거야. 오후가 되자 모든 오크족 포로들이 하이라이 퀸의 지휘 아래 전투에 투입되었어. 그들이 도와주기로 한 이유는 오랜만에 밖으로 나가고 싶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이 소녀의 성격이 마음에 들었거든. 녹색 진영 대장이 적들이 다가오는 걸 알고 그녀에게 부대를 지휘하게 맡겼어. 다른 애들은 대장이 말하니까 완전 신나서 분위기 업됐지. 에스는 이 광경을 보면서 완전 식상해. 말해봤자 걔네한테 까이기만 해서 속 터질 거 뻔하니까 입 닫았어. 대장 릭프레이크는 클레이페이스에게 정찰 임무를 줬어. 그 능력으로 보면 이건 식은 죽먹기지만 약간 귀찮아하긴 해. 전쟁 따위엔 신경 안 써. 일단 배부터 채워야지. 피스메이커도 그냥 앉아서 총 닦는 데 집중하고 있고 걔는 아예 모습을 감췄어.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아무도 진지하게 계획을 논의하려 하지 않아. 여기서 진지한 사람은 아마 릭프레이크랑 신정도일걸. 그 태도 덕분에 그가 대장이 누군지 알 수 있었지. 군인은 상대방에 대해 자세히 몰라도 그들의 태도와 행동만 보고 다 범죄자라는 걸 짐작했어. 군인은 항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니까. 하지만 자살특공대는 기분 내키면 움직이고 아니면 아예 안 듣는 스타일이지. 밤이 되자 클레이페이스가 유익한 정보를 잔뜩 가지고 돌아왔어. 대장은 즉시 진영을 짜서 적에게 우리 쪽 병력이 엄청 많다고 속였지. 뇌족이 페타를 도와 방어용 성벽을 만들어줬고 말도 못 끝내기 전에 희가 갑자기 끼어들어 그를 막아서 완전 빡치게 만들었어. 왕국의 운명이 이들 손에 달렸는데 얘네는 마치 아무 일 없는 듯 놀고만 있어. 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피스메이커는 친구가 높은 곳에서 감시 중이라고 했어. 엑스 장군은 도와주려는 사람을 막았어. 그냥 내버려 두라고. 배고프면 알아서 돌아올 테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목표는 이미 정해졌으니까. 만약 그 흑인이 실패하면 피스메이커가 대신 임무를 완수할 거야. 클레이페이스가 피온 공주의 진짜 모습에 대해 물었어. 그는 그녀가 우리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어. 신은 그녀의 성격을 한마디로 상냥함이라고 정의했지. 그 누구도 그녀만큼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아. 그건 확실해. 하야는 계속해서 까대고 불난데 기름 부어서 결국 양쪽이 크게 싸웠어. 그때 음식 냄새가 나자 대장은 부대에 진을 치고 적을 맞이할 준비를 시켰어. 적이 진짜 많긴 했지만 인간 편이 수많은 방벽을 세우자 완전 당황했지. 적 장군은 직접 나가서 부대를 지휘하려 했지만 필요 없다고 했어. 그냥 분위기 띄우기 위한 행동일 뿐이었거든. 그녀의 부하 중 키 큰 여성만으로도 충분해서 대머리 형은 쉬라고 했지. 엑스 장군은 목표가 확실하니까 이번 전투는 싸우지 않아도 이긴다는 걸 선언했어. 그리하여 4명의 팀원들은 개그를 시작했지. 밖에 나갈 필요도 없지. 힘 뺄 필요 없잖아. 검은형 대오가 실패할 때까지 기다리면 돼. 팀장님은 친구가 흥분하자 다독이며 진정시켰다. 상대가 너무 많아 보이자 직접 나서서 늑대족에게 강화마법을 걸었다. 이 광경을 본 인간 병사들은 혼란스러워했다. 엑스는 당연히 이 상황을 알고 병사들의 정신을 안정시키려 나섰다. 여기서 지면 안전지대에 있는 그들의 가족들이 위험에 빠질 테니까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곳을 지켜야 한다는 각오였다. 라라는 지금 완전 흥분해서 마법 지팡이를 높이 들었다. 근데 갑자기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데오소스가 빗나간 걸 알았다. 사실 그는 처음부터 목표가 저 마법 지팡이였기에 마친 거였다. 그자는 아직 몰라서 즐겁게 웃고 있었지. 늑대족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을 때 모든 걸 깨달았다. 구속에서 벗어난 늑대족이 다시 일어섰다. 그들은 이 자식이 부족 전체를 조종하려 하자 분노에 찬 눈빛으로 맞섰다 라라는 겁에 질려 애원했지만 부족 전체가 그를 찢어발겼다. 기억해봐. 조커가 쥐를 사냥하는 최고의 방법은 쥐들이 서로 싸우게 하는 거였다. 그날 두 갱단에게 쫓길 때 그는 놈들을 서로 쏘게 만들고 좋아하는 사람과 결과를 기다렸다. 지금 그 방식과 똑같다. 늑대족을 반란으로 만들어 제국파와 서로 물어뜯게 한 거야. 분노한 대우는 돌아와 내가 잘해줬는데 배신당하다니 라며 화를 냈다. 나머지는 이 형님 때문에 포기. 더 이상 말 안 하고 형님 혼자 착한 척하게 냅뒀다. 그래서 늑대족도 길 잃고 우리 쪽에 항복했다. 자폭 임무를 마친 특공대도 인사했다. 시간이 얼마 없고 일이 해결됐으니 자유를 얻었다. 그래서 모두 신나게 떠났고 군인들은 멍하니 바라봤다. 싸우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이길 수 있다니 놀라웠다. 왕궁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이들은 6명이 이렇게 빨리 전투를 끝내다니 충격에 빠졌다. 피오는 기뻤지만 어머니 얼굴을 보고는 크게 놀랐다. 그녀는 5명이 왕국과 제국 모두에 엄청난 위협임을 알고 무서운 표정을 지었다. 특공대는 폭발 전에 문을 찾으려 개처럼 뛰었다. 도착해보니 문이 너무 높아 손이 닿을 리가 없었다. 릭도 어쩔 수 없고 이제 운에 맡겨야 했다. 데오스는 발판 역할로 경색을 부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나가 지금 버려지는 건 싫어라며 목덜미에서 빛이나 시간 초과가 임박함을 알렸다. 피스메이커에게 남은 시간을 물으니 10부터 카운트다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폭탄이 저 세계와 연결돼 시간을 되돌릴 수 있길 바랐다. 시간이 다 됐을 때 다행히 폭탄이 신호를 잡아 멈췄다. 버림받지 않았다니. 할리퀸은 안전을 확인하고 총을 꺼내 장난쳤다. 그리고 모두에게 달걀빵 먹으러 가자고 했다. 너무 배고프다고. 경색은 침 흘리며 욕망을 참지 못해 데스소스가 당황했다. 방금 죽을 고비 넘겼는데 벌써 밥 달라는 걸 보니 진짜 대책 없다. 팀장은 계획은 계속된다고 상기시켰다. 살아있다는 건 처음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며칠간 너무 혼란스러워서 누가 원래 임무가 뭔지 기억도 못했다. 리셋 후 72시간이 더 주어지고 그때까지 임무를 마치고 다시 돌아와야 한다. 제트, 아만다가 만족할 때까지 계속할 거다. 릭이 임무를 다시 설명했다. 자원보안 조직을 위해 전초기지를 설립하고 유지하는 것. 그걸 위해 우선 이 나라와 친분을 쌓아야 한다. 먼저 전쟁을 끝내주는 게 우선이다. 피스메이커는 평화를 위해 동의했다. 클레이페이스를 던지며 지금 끝내면 너무 심심해. 좀 더 놀자라 했다. 데스소스는 제국놈들을 처리해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 했다. 나머지 둘은 어디든 좋은 이밥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 그렇게 특공대와 신의 군대가 합쳐져 무장력과 각자의 특수능력으로 전장을 휩쓸었다. 마법도 못 쓰는 병사들을 간단히 밀어냈다. 짧은 시간에 FET는 수많은 요새를 점령했다. 이번엔 버섯숲에서 싸우는데 데우스가 탄약이 다 떨어졌다. 저격수가 탄약 없으면 무용지물이지. 알겠냐 나나야. 바보지만 친구가 탄약 떨어졌다고 놀리니까 데우스가 열받았다. 탄약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 6 중 4명이 총을 쓰니까. 할리퀸은 지팡이 쓰고 피스메이커는 힘이 좋아서 괜찮다. 하지만 데우스는 총만 쓰는데 탄약이 없으니 골치 아프다. 그는 매우 절약하지만 탄약이 너무 부족하다. 근데 총 쏠 때 하트 모양 나오는 여자가 있어서 진짜 말문이 막혔다. 멋있게 말할 수가 없네. 데우스가 또 놀리니까 이제 진짜 끝났다. 이젠 그런 촌스러운 무기를 못 쓰게 됐다. 결국 데우스가 특공대에게 모든 영광을 빼앗겨 열받은 셈이다. 처음으로 말할 기회가 생겨 데우스는 그를 원시인 취급하며 총 쏘는 게 뭐가 촌스럽냐고 깠다. 저쪽에선 다 총 쓰는데 여긴 진짜 촌스럽긴 하다. 총 쏘면 바로 로그아웃 되니까 둘이 싸우다. 결국 팀장이 말려서 더 이상 문제 커지지 않았다. 결국 데우스 입은 고칠 수 없으니 친구가 이해해주길 바랄 뿐이다. 하이도 최악의 상황에선 칼이나 프라이팬이라도 들고 싸울 수 있다고 했어. 프라이팬이라니. 다들 이 다재다능한 언니의 스타일에 감탄만 하지 뭐. 좀비 영화에서 사람들이 프라이팬으로 싸우는 거 봤다니까. 그게 엄청 강하다고 생각해서 꼭 한번 써봐야겠다고 하더라고. 대장은 탄약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어. 자기 팀이 초반에 이곳에 왔었고 팀원 중 혼자만 총을 썼다 보니 비행기엔 탄약이 많이 남아있대. 지금 그걸 가지러 갈 거야. 헬리콥터며 장비들이 다 온전하니까 DEOS도 무기를 보충해주고 다시 전투에 나서게 할 거래. 며칠간은 여기 병사들이 혼자서 싸워야 할 거야. 헬리콥터 위치는 해가 지는 쪽 산 꼭대기야. 즉, 지금은 뒤로 돌아가야 그곳에 닿을 수 있다는 거지. 피스메이커 말로는 지금 출발하면 밤까지 도착 가능하대. 단, 상어랑 저놈들을 두고 간다 치면 말이야. 그 녀석들이 따라오면 시간이 훨씬 더 걸릴 거라고. 말이 끝나자마자 핀이 샤워할 때 있나요? 나 목욕 좀 하고 싶어요 하고 묻더라고.
나머지 4명은 상황을 파악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 샤워실이 있다고 속여야 했어. 그래서 빨리 그쪽으로 가야만 했지. 오늘 밤은 여기서 쉬어야 하니까 갈 수가 없었거든. 클레이페이스가 서비스? 여기서 그런 거 어디서 구해? 라며 묻자 이 지역은 지금 돼지 포로들이 관리하고 있었어. 마침 그들이 파티 중이라 모두 초대받아 함께 먹게 됐고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다니 신기했지.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깐 단 한 가지 책임은 적이 이곳을 되찾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뿐이었어. 사실 이렇게 마음껏 먹고 마시는 것도 나쁘진 않더라. 나쁜 놈들처럼 쓰고 버려지는 줄 알았는데 왕국도 필요해서 한동안 이렇게 편히 지내는 거야. 여기서 제일 키 큰 젊은이가 나와서 인사도 했고 지난번 사건 이후로 이 나쁜 놈들끼리 더 친해진 느낌이야. 그는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인정하면서도 여긴 무슨 상황인지 몰라 했어. 결국 5명 모두 특별한 존재라는 거지. 다음 날 하이의 요청대로 돼지들이 프라이팬을 무기로 줬어. 다른 사람들은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 싸우는 데 쓴다더라고. 서로 즐겁게 작별 인사하고 다시 탄약 창고를 찾아 떠났지. 여긴 괴상한 식물들이 많아서 상어왕도 깜짝 놀랐어. 결국 거의 도착했어. 헬리콥터는 저 산꼭대기에 있고 거기엔 드래곤이 둥지를 틀고 있었지. 하이는 멀리서 보고 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드래곤이었어. 클레이페이스는 왜 그들이 여기 착륙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릭 프레이크는 그곳에 드래곤이 있다는 걸 누가 알겠냐는 표정이었어. 그들이 급하게 도착해서 착륙할 곳만 찾다 보니 확인할 시간이 없었거든. 그 커다란 생물을 보고는 모두들 겁먹었지. 내 몸집보다 몇 배는 크니까. 저기까지 가면 무조건 공격당할 수밖에 없어. 게다가 지금 팀 장비도 부족해서 아무것도 못할 듯해. 드래곤이라니. 하리는 신났고 별 신경 안 쓰는 듯해. 싸우자고 하면 싸우는 거고 데드샷은 활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다는데 지금 상태론 진짜 힘들어. 팀장은 비행기에 탄약이 많다며 나눠서 행동하자고 했어. 한쪽은 드래곤을 유인하고 다른 쪽은 무기를 챙기기로 했지. 그 말을 듣고 클레이페이스가 특수 능력으로 드래곤을 유인하기로 했어. 그가 새로 변신했는데 좀 촌스러운 새 같더라. 나머지 멤버들은 개나 고양이인 줄 알고 웃었어. 그게 클레이페이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줘서 변신을 더 안 하더라고. 데드샷은 또 뭐라 했고. 친구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 아무것도 못하면서 웃기만 한다고. 이 와중에 둘이 싸우니까 나머지 셋은 진짜 어쩔 줄 몰랐어. 하리는 다른 방법 없냐고 물었지. 드래곤이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그 둘이 싸우는 사이 드래곤은 갑자기 조용해져서 숨도 못 쉬는 것 같았어. 잠시 그들을 바라보긴 했지만 바로 공격하지는 않았지. 클레이페이스가 그 모습을 보고 드래곤 멋지다고 칭찬했어. 근데 그게 오히려 드래곤을 자극해서 공격이 시작됐지. 5명은 개처럼 도망쳤고 각자 흩어져 방법을 찾았어. 데드샷은 장비도 없는데 드래곤에게 제일 먼저 발견됐어. 거의 죽을 뻔했지. 다음은 하리와 켄 차례였는데 환술 덕분에 모두 피할 수 있었어. 드래곤의 신성한 불길도 뛰어넘었으니 완전 멋졌어. 잠깐 기뻐했지만 이번엔 나나 차례였어. 상어왕은 비린내 때문에 드래곤에게 산채로 잡아먹혔지. 데드샷은 좀 이상했어. 고기 먹어야 건강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드래곤은 기름진 생선을 좋아하는 거였어. 릭 프레이크는 그들이 웃기길래 지원하러 갔지. 그게 아니면 죽었을 거야. 지금 데드샷 쏘낸 마지막 탄환 하나뿐이었거든. 그걸 소중히 간직해왔어. 클레이페이스는 상황을 깨닫고 드래곤 앞에 흑벽을 만들어 막았지. 상어왕은 드래곤한테 계속 괴롭힘 당했어. 팀장과 피스메이커는 무기 챙기는 역할을 맡았어. 나나가 거의 드래곤에게 잡아먹힐 뻔했을 때 데드샷이 탄환을 쐈어. 눈을 겨냥했는데 총알이 다가오자 드래곤이 눈을 깜빡여서 관통 못했지. 화가 난 드래곤이 불을 뿜었고 그 즉시 상어왕이 내뱉어줬어. 또 클레이페이스가 흙으로 모두를 구했지. 나나는 회복력이 좋아서 조금만 타고 말았어. 벽이 녹아버렸지. 진짜 무서웠어. 하리는 지친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갑자기 자기 프라이팬이 생각났어. 무서울 게 뭐 있어? 그래서 프라이팬 들고 달려가서 불덩이를 드래곤 쪽으로 튕겨냈어. 모두 깜짝 놀랐지. 위에 있던 바위도 동생 머리에 떨어졌어. 그러다 광대가 자기가 대단하다고 방심하는 사이 동생이 드래곤한테 공격당했어. 다행히 검은 형님이 달려와서 다른 데로 옮겨줬지. 형님은 위에 있는 애들한테 빨리 도와달라고 소리쳤어. 죽을 뻔했다고. 그걸 보나리는 올라가서 상황 보겠다고 했어. 형님을 놔두고 드래곤한테 잡아먹히겠다며. 릭 프레이크가 우연히 무전기를 발견했어. 연락용이라 숨겨뒀는데 피스메이커 눈을 피하긴 힘들었지. 그는 모르는 척하다가 드래곤 알 하나를 주었어. 그 멍청한 여자가 올라와서 멋진 바주카포를 발견하고는 가지고 놀기 시작했어. 검은 형님은 쫓기느라 진짜 혼났지. 딱 그때 하리 목소리가 들려서 상황을 알았어. 즉시 달려가서 피스메이커 무기를 빼앗고 드래곤 알로 협박했지. 클레이페이스가 거대한 손을 만들어 꼬리를 꽉 잡아주고 데드샷이 마지막 일을 마무리했어. 그가 가진 무기로 쏘자 드래곤이 고통에 몸부림쳤어. 아직 죽진 않았지만 몸부림치느라 쏜 사람은 거의 깔려 죽을 뻔했지. 다행히 운이 좋아 절벽에 붙잡혔고 나나가 구해줬어. 근데 드래곤한테 놀림당하니 기분은 별로였지.
임무를 끝내고 탄약과 장비가 한가득 생겼어. 클레이페이스가 친구에게 왜 드래곤이 멈췄는지 물었는데 알았더니 알 때문이었어. 하리는 자기 새끼를 인질로 잡힌 게 화가 났지. 피스메이커는 배고프다며 다들 드래곤 알 먹을래? 하고 물었어. 하리 프라이팬도 있으니까 딱 좋다며. 근데 하리는 그 작은 선물을 나눠주려 하지 않았어. 알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첫눈에 보는 사람이 엄마가 되는 법이라서 하리가 아기 드래곤에게 사랑받게 됐어. 다른 사람들도 흥미로워했지만 하리가 키울 거라 좀 걱정됐지. 저 애가 방금 본 드래곤만큼 크면 다 잡아먹힐 수도 있으니까. 이름 지을 때 하리가 멋있게 아트라고 불렀어. 클레이페이스가 드래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궁금해했지? 하리는 아마 생선일 거야 라고 했고 나나는 방금 죽을 뻔한 후라 겁먹었어. 아기는 드래곤이 무서워했고 릭 프레이크는 한 구석에서 무전기로 상관 아만다에게 살아있다고 알렸지. 다행이었어. 그쪽 상황을 묻자 일단 계획대로라고 했어. 하지만 처음 보낸 팀은 모두 적군 편이었지. 그걸 알자 아만다는 그들을 포기하라고 명령했어. 잠시 후 비행기를 점검했는데 작동하지 않았어. 나무 덩굴에 붙은 것 같아. 완전 단단히 몸을 굳혔네. 방법이 없군. 우리 팀은 결국 몇 상자의 탄약을 챙겨서 임시로 쓰기로 했어. 다 쓰면 다시 와야지. 모두 함께 이동하는데 하유는 아기를 안고 따로 나섰어. 누구든 고생이야. 돼지 형제들 근처에 오자마자 모두가 구운 돼지 냄새를 맡았어. 리크 프레이크가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달려가 봤더니 그들의 요새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라고. 키 큰 녀석들은 아마 적대 세력들에게 몰살당한 것 같아. 푸른 불꽃만이 남아 타오르고 있더라고. 자살 특공대는 옛 전우들이 모두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 큰 체격의 청년이 쓰러지려던 찰나 엘프족 여성에게 바로 목숨을 끊겼지. 하윤, 이 친구라고 생각해서 그 여자를 화나게 만든 거야. 곧바로 모두가 무기를 챙겨 그들을 위해 복수하러 나섰어. 우리 쪽 여전사는 데스 SOS의 지원을 받으며 전진했지. 어린 나나도 이 분노를 이해했어. 엘프족을 잡아먹으러 가는 듯 피스메이커는 그들이 앞에서 버릇없이 굴자극도로 분노했어. 무슨 짓도 하기 전에 뒤에서 2명의 적에게 공격당했지? 한 명은 미친 과학자, 다른 한 명은 수정 조종 능력을 가진 자야. 엘프족도라처럼 저자에게 조종당하는 듯해. 그는 우리를 보고 깔보는 표정을 지었어. 우릴 패배자 무리라고 부르면서도 자신도 이곳에 끌려온 죄수일 뿐이지만 그 여자가 동료를 지키려 수정 결계를 만들었어. 어디에 있든 우리 모습이 반사되어 보이게. 덕분에 데스 SOS의 암살자 요소는 완전히 사라졌지. 그도 그 미친 과학자를 그렇게 부르니 상대가 자기가 들켰다고 생각했어. 사실 보는 순간 다 알 수 있거든. 제국편인 것도 몰라도 말이지. 하지만 그가 복수하러 온 건 죽은 그녀 때문만은 아니었어. 요새가 무너지니 싸울 마음도 없어. 그들에게 후퇴를 권했지만 하유는 싸우길 원했어. 요새 때문이 아니라 쓰러진 이들을 위해서. 피스메이커가 폭탄을 던지고 데스소스가 동시에 공격을 날렸어. 미친 듯한 폭발이 일어났는데 이후 정면 돌파는 통하지 않았어. 그 여자의 결계가 너무 견고했고 미친 과학자가 내부에서 엘프족을 조종해 공격까지 했거든. 우리의 모든 의외성은 그 똘똘한 놈에게 이미 다 간파된 상태였어. 클레이페이스가 땅속으로 숨어 접근하려 했지만 엘프족의 방어막을 뚫지 못했어. 보통 때라면 통할 기술이었는데 동시에 조종당한 자들이 움직이니 상황이 달라졌지. 경색이 마지막으로 도전하려 했지만 수십 명의 마법사들이 마법으로 길을 막았어. 다행히 이 마법은 바람일 뿐이야. 만약 불이었다면 난 이미 상어구이 됐을걸. 무적의 체력으로 미나는 부상에도 아랑곳 않고 돌진했어. 빨간머리 그년이 막아서야 했지. 근데 그 상어 이빨 생각보다 엄청 강하더라. 한 방에 뚫어버리다니. 방법이 없어. 그녀는 상어 무기를 하늘로 던질 수밖에 없었어. 전투력이 크게 떨어졌지. 퀸도 날아다니는 상어 보고 걱정했어. 게다가 우리 쪽에 또 다른 동료가 물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미나와 맞붙기 딱 좋은 상대였지. 호수에 밀려나자마자 수중 최강 몬스터 둘의 전투가 폭발했어. 상대가 한 명이 아니고 무려 2명이나 되는 강적들이 덤비다니. 경색은 샌드백처럼 광란의 악어에게 두들겨 맞고 있었어. 악어는 연속 펀치를 날렸고 경색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게다가 둘의 호흡이 딱딱 맞았지. 경색이 우위를 점하면 2초 만에 상황이 뒤집혔거든. 위에서는 할리가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엘프족 숫자가 너무 많았어. 게다가 마법까지 쓴다니 애가 계속 피해야만 했지. 데스 형은 손목 아프도록 총 쐈지만 적이 줄어들지 않았어. 근접 병력도 이미 와서 공격을 퍼부었고 피스메이커도 살짝 도왔어. 그들은 자주 싸우지만 이럴 때면 팀워크가 꽤 좋더라고. 클레이페이스는 저놈들이 언제 끝날지 궁금했어. 정말 지쳤거든. 하도 머리 좋은 놈들이라 짜증나더라. 모든 게 더러운 계략뿐이었고 그 녀석 인정받자마자 조종 능력을 발동했어. 주변 크리스털에 의존해 그 지역 사람들 모두 심각한 영향을 받았지. 그들은 아무도 보고 싶지 않은 최악의 환상 속으로 끌려갔어. 클레이페이스는 관객에게 조롱당했고 데스는 사랑하는 딸에게 총 맞았고 피스메이커는 아무도 구할 수 없는 세계에 갇혔지. 하이만 유일하게 그 마법에 걸리지 않았어. 그 녀석이 약해지는 걸 보고 좋아하며 앞으로 나섰는데 그 여자애가 따라와서 막 자제하라 했지.
근데 미친놈은 듣지도 않고 그건 멍청이들에게 훈육하는 행동이라더라. 작은 애는 화가 났지만 아무것도 못했어. 그 미친놈은 3명의 머리에 총을 쏴버렸어. 하이 바로 앞에서 환각에 빠졌고 그 여자에게는 도망칠 기회를 줬어. 더 싸워봤자 소용없으니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조커가 그녀를 공격했지. 그분은 윗사람인 척하는 애들을 정말 싫어해. 제국편의 선놈들을 깔보기도 하고 그분은 릭 플래그와 아만다의 아고스가 싫다고 했지 협력만 할 뿐이라며 그녀도 제국을 싫어하지만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면서도 다 아는 척하는 게 웃겼어. 결국 그녀가 폭발해 엄청난 힘으로 할 일을 내던졌어. 그녀는 혼수 상태에 빠지고 동시에 조커의 모습을 꿈꿨어. 사랑해. 마음껏 즐겨. 여기서 죽으면 너무 시시하잖아. 그때 팀장 릭 플래그가 나타나 위협했어. 물러나지 않으면 머리를 날려버리겠다며. 사실 아만다가 허락한 일이었지. 그들은 폭탄이 해제됐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사실은 아직 남아있었지. 미친놈은 협박용 거짓말이라 생각했어. 폭발시키려면 벌써 작동했을 거라며. 팀장은 명령을 내렸어. 가능한 한만이 생포하라고. 그가 진짜일지 물었고 미친놈은 조금 주춤했지. 미나는 그때 이미 쓰러져 있었어. 완전히 전투불능 상태였고 그 미친놈도 철수 결정을 내렸어. 팀장 말이 진짜라면 전부 다 죽었을 수도 있지. 3명이 살아남은 게 아이러니했어. 아무것도 못할 거면서. 제국파벌은 엘프는 아랑곳 않고 떠나버렸고 냉정하게 버렸지. 또 그 빨간머리 여자애를 증오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다음엔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듯이. 릭 플래그는 3명이 총 맞았는지 모르고 하이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 그녀가 동료 3명을 애도하며 우는 걸 보고 이미 죽었다는 걸 알았지. 미나와 그녀 외에는 모두 죽었어. 근데 아니야. 얘네는 아직 살아있어. 그냥 의식불명이었을 뿐이라고 클레이페이스가 마지막에 설명했어. 총알이 갑자기 멈춰서 살았던 거야. 죽을 뻔한 충격으로 다 기절했었지. 데스가 깨어났더니 내가 벌써 죽었다고? 생각했다더라. 그런데 멀쩡해. 크리스털 조종하는 여자애가 능력을 써서 총알이 피부에 닿지 않게 막아준 거야. 이 일 후 우리 모두 개처럼 감금당했지. 패배했으니 제스가 기회 봐서 놀리기 시작했어. 망도 와서 다들 우울해하는 걸 봤어. 릭 플래그가 상대가 너무 강해서 미안하다고 했어. 그도 그들이 가진 장비로 진 건 놀랐지. 그건 어쩔 수 없어. 새 전사가 환각에 약해졌으니까. 그 미친놈이 무서운 걸 끄집어내서 공포를 만들었거든. 한편 여왕 측은 전투를 보고 크게 당황했어. 죽음의 부대가 완패했으니까. 게다가 엘프족이 동시에 마법을 써서 전례 없는 폭발력을 냈고 그들 귀족 기사단도 이렇게 완벽하게 협력하진 못했어. 여왕은 여전히 거만한 척 했지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녀는 이번 전투로는 요새만 망가졌을 뿐 손실은 없다고 했지. 그 죄수들은 우리에게 아무 영향도 없다고. 예전부터 그녀는 저 무리에게 엄청나게 앙심을 품어왔어. 이번 기회가 오자마자 그 쓸모없는 놈들을 없애려는 거지. 그들이 죄수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게 문제야. 만약 죄수들이 기사단에 맡겨졌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야. 피오는 이 말을 듣고 어머니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 그녀는 성을 잃은 걸 전부 자살특공대 탓으로 돌리며 전부 교수형에 처하고 싶어해. 이건 완전 반전이지. 아직도 그들을 붙잡아두는 게 훨씬 이득인데 말이야. 피오는 어머니에게 처벌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냐고 물었어. 그녀는 이 처벌이 군율을 강화해 왕국 사람들이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라 했어. 근데 뭔가 말이 이상해. 이쪽은 제국처럼 다른 세계 죄수들의 힘에 밀리는데 말이야. 신하 2명도 여왕 말에 꼼짝 못하고 순종하는 걸 보니 여왕은 마치 목적을 달성한 듯 살짝 미소 지었어. 피오는 이 사실을 시에게 알려서 사형 선고 전에 사람들을 구하러 가게 했어. 그 자신도 이 상황이 정말 불합리하다고 느꼈지. 처벌해봤자 전쟁 상황이 달라질 리 없으니까 아이는 어머니가 모욕당한 기분일 거라 생각했어. 옛날에 어머니는 전쟁을 끝내는 건 왕가의 임무라 했지만 자살특공대의 힘으로 승리를 봤을 때 모욕감을 느꼈던 거야. 이제는 어머니를 믿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 반면 자신은 다른 세계에서 온 전사들을 믿고 싶어 했지. 감옥 안에서는 대장이 오늘의 적을 무찌를 탈출 계획을 짜고 있었고 데오스는 자신의 아고스가 실수했다고 비난했어. 하지만 그들은 잘못한 게 없어. 그들을 보내 오류를 바로잡으려 한 거야. 정말 끔찍해. 지금 하이의 작은 용이 엄마의 냄새를 맡았어. 분명 배고플 텐데 엄마가 감옥에 갇혀서 아토에게 먹일 수가 없어. 클레이페이스는 그 힘을 쓸 수 있다면 뭔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 하지만 수갑이 채워져 버렸어. 아토에게 부탁하려 했는데 안 되네. 태어난 지 며칠 안 됐는데도 용처럼 강해. 파괴라면 파괴지. 킹세계 상태는 지금 끔찍해. 그 빌어먹을 물고기한테 졌으니까 S가 다가가 타로 계획을 상의하자고 했어. 입은 작지만 그는 공주의 명령으로 왔어. 이번에 그들을 해방시키려는 거야. 그는 팀이 다시 한번 승리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길 바라고 있어. 안 그러면 그냥 앉아있어. 죽음을 기다려도 좋아. 이제 지쳐버렸어. 잘하는 친구를 불러서 걔들이랑 싸우라고 해.
하지만 분명 저 녀석들 앞에서는 밀릴 거야. S는 그들이 정말 잘 싸운다고 했어. 심지어 전혀 상관없는 나라를 위해서 말이지.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해. 그들은 여기서 죽을 존재가 아니야. 예전 그의 약혼자는 전쟁에 휘말려 목숨을 잃었어. 그들의 가족을 떠올리며 싸울 의지를 불태웠지. 저 너머 세상에도 누군가가 그들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어. 그 말에 하리와 디이가 정신을 차렸어. 대장은 이들이 심리적으로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지. 아마 틴의 협박 때문일 거야. 그는 능력을 보여주며 악몽을 선사했지. 그때 피온이 다가와 모두에게 서둘러라, 시간이 없다며 재촉했어. 군인들은 더 이상 속지 않아. 디이는 아픈 이빨 때문에 고통받는 나나를 달랬어. 그는 이를 뽑으려다 손을 베었지. 정말 답이 없네. 그는 상어 이빨은 수백 번도 다시 자란다고 말했어. 그래서 이빨이 부러져도 문제 없다고 했고 다시 자라서 복수하면 된다고 했지. 클레이페이스도 상어 왕의 이를 뽑는 걸 도왔어. 하지만 이번엔 킨색이 아파서 결국 그 녀석에게 쫓겨나 개처럼 달아났지. 물어보니 기운이 난다더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그녀는 벌 받을 걸 알면서도 그들을 믿고 싶어 했어. 배고파서 아무것도 못 먹는 친구들을 보자 그녀는 식량이 많은 군수창고 위치를 알려줬고 그 친구가 목숨 걸고 그곳에 다녀왔지. 폭풍우 치던 밤 피오는 나쁜 소식을 듣고 친구를 찾으러 달려갔어. 음식 훔치기는 적으로 간주될 수 있거든. 결국 그 친구는 죽었어. 동생은 그와 피온이 군수창고가 많다고 말한 탓에 희생됐다는 걸 알았지. 그래서 그가 희생한 거야. 집에 돌아온 그녀는 엄마에게 꾸중을 들었어. 딸 탓으로 돌리며 왕실답게 행동했다면 그 아이는 죽지 않았을 거라고. 엄마는 이제 절대 거리에 나가지 말라고 금했지. 자기 말을 따르면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도 했고 그 이후로 그녀는 스스로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자책해왔어. 친구를 잃게 한 죄책감에 지금도 사람들을 풀어주는 게 잘못일까 두려워하지. 하지만 그녀는 그래도 시도하고 싶어해. 그리고 내가 옳지 않다면 내가 끝까지 지지할 거라고 했지. 아침이 되자 자살 특공대가 밖에 도착했어. 하리의 약혼자도 도착해서 바로 출발할 수 있지. 장비와 필요한 것들은 모두 세신과 공주가 준비했어. 그들은 도착해 폭탄이 터지길 기다릴 뿐이야. 그게 전투의 신호야. 피스메이커는 그 미친 박사를 죽이고 싶어해. 먼저 내 꿈을 망친 자니까. 하지만 그들이 예상 못한 건 이 녀석들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야. 그들은 이 문을 기지로 삼기로 했어. 그들이 주기적으로 신호를 잡으러 와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읽었거든. 엘프족의 힘으로 그 미친 자는 자살 특공대를 맞이할 요새를 만들어냈어. 드디어 도착했어. 틴이 엘프족 능력으로 만든 무적의 무한 요새. 한눈에 봐도 뚫기 어려워 보여. 그래서 우리 모두 고전 중이야. 머릿속 폭탄도 곧 터질 거고. 클레이페이스는 여전히 쓸데없는 소리만 해대고 디이가 진지하게 말하라며 혼냈어. 근데 킨색을 보니까 절망적이더라. 그 녀석은 다들 망원경으로 지켜보는 걸 보고 와, 나도 한번 해보고 싶대. 저쪽엔 수많은 엘프 병사들이 경계 중이야. 이러면 팔이 한 마리도 못 들어가. 어설픈 우리 팀이야. 말해 뭐해. 릭프레이크도 이번엔 아무도 제멋대로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했어. 근데 걔네한테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 포기했지. 그리고 클레이페이스가 앞에 요새 구조를 재현했어. 데오트의 시야로 저 병사들을 처리할 수 있을 거야. 그때 하리가 갑자기 여기서 카타나를 봤어. 그녀도 틴을 지키고 있다는 뜻이지. 예전에 쥐 조종자를 지켜줬던 것처럼 피스메이커는 이번 건 좀 빡세다고 판단해. 저 큰 머리를 죽이려면 먼저 둘을 떼어놔야 해. 근데 퀸은 둘 다 한 번에 처리하자고 제안했어. 근데 그 애가 말하는 거 진짜 머리에 들어가긴 하는지 모르겠어. 싸움에서 이기려면 먼저 둘을 분리해야 하는 거잖아. 근데 걔는 둘 다 똑같이 상대하자고 우기고 있어. 나나도 그래. 클레이페이스한테 보여달라고 조르고 있어. 지난번 상어한테 쫓기던 트라우마 때문이지. 다른 애들도 저 개그 장면 보고 할 말 없더라. 말이 안 나오지. 계획 짜는데 자꾸 방해만 하고. 그들이 아는 정보는 저 병사들의 뇌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한꺼번에 많은 엘프 개체를 조종하는 건 뇌 과부하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 아무리 똑똑해도 머리 위 철모가 뇌가 매끄럽게 작동하도록 돕는 핵심 장치지. 대장은 거기를 공격 포인트로 잡을 거라고 생각해. 그 문을 뚫고 들어가는 게 관건이고 어떻게 저 무적 요새에 침투할지가 더 중요해. 피스메이커가 멀리서 한 집을 보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예전에 조커와 함께한 일이 떠올랐지. 그때 들어간 곳이 지금 이 상황과 똑같았거든. 예전에 제르는 세계 최고급 금고가 있는 은행을 발견했어. 보안 시스템도 최고 수준이었지. 그녀는 그가 어떻게 훔칠지 전혀 몰랐어. 일반적인 방법이었다면 분명 감옥행위였을 거야. 하리에게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지. 그럼 빨리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셨대. 그 말에 지오코도 웃음이 터졌어. 불가침 은행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 그건 그냥 인간들이 붙인 이름에 불과해. 그는 그 이름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광기를 세상에 보여주려 해. 이번 작전의 목적은 단지 재미를 위해서지 돈을 훔칠 생각은 없다고. 불가침이라 불리는 곳에 침투하는 열쇠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공략하는 거야. 금고나 첨단 보안 시스템은 아무리 완벽해도 중요하지 않아.
그들은 단지 열쇠를 쥔 사람만 협박하면 돼. 그걸 친구들에게도 넌지시 알려줬지. 피스메이커는 기뻐했어. 그가 가진 술책의 이 계획을 접목하면 모든 게 무너질 테니까. 진지하게 작전을 짜던 중 갑자기 나나가 등장했어. 나머지 사람들은 그저 지켜볼 뿐. 마지막 퍼즐 조각이 완성됐어. 피스메이커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 싫어하면서도 이 얼굴이 믿음직스럽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지. 각자 역할을 명확히 나눈 후 해가 지자마자 행동에 돌입했어. 할리팀이 선봉에 섰지. 동시에 엘프족에게 큰 상처를 남기기로 했어. 불운한 커플 경색과 클레이페이스가 수로를 통해 성 뒤편에 도착했어. 그는 이걸 수치로 여기지만 상어왕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 등에 태우고 배낭에 머리를 쑤셔 넣었지. 사실 이렇게 상어 등에 올라탄 사람은 없을 거야. 나나에게 저 녀석을 먹지 말라고 당부했어. 그녀도 약속했지. 클레이페이스의 살은 지늘기라 맛없다고 했거든. 그 안에서 경색에게 몸이 젖지 않게 조심하라며 당부했어. 몸이 지늘기라서 말이지. 말을 마치자마자 바보 상어가 깊이 잠수했어.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강가에선 두 사람이 계속 계획을 진행했어. 위쪽에선 데스와 리기 주목을 끌고 밖의 시설들을 파괴하는 임무를 맡았어. 신호가 오면 대장이 나타날 거야. 잠시 후 신호 방법에 대해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지. 그게 바로 고통이지. 그때 나나는 목표에 접근했어. 완료! 큰 소리로 외쳤어. 마을 전체가 들을 정도로. 데스는 그것을 신호로 착각했어. 대장이 내려와 작전을 시작하라 했지. 엘프족은 갑작스런 공포에 휩싸였고 릭에 이끌려 피스메이커가 매복 중인 집으로 끌려갔어. 릭은 기회를 틈타 사격을 선보였고 몇몇 조각상을 파괴하며 전투의 시작을 알렸어. 내부에선 티니 전투를 지켜보며 굉장히 흥분했어. 자살 특공대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하며. 그는 자신만만했지. 요새 안에 있으니까. 강력한 경호원도 곁에 있으니까. 두려울 게 없었어. 클레이페이스는 침투에 성공했지. 변신 능력을 썼어. 카타나를 다른 곳으로 유인하는 작전이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들어오자마자 그녀가 나오는 걸 봤다니. 그리고 그 녀석을 겁먹게 했어. 작은 영혼은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봤고 그 청년은 여자아이를 데리고 가서 자기 뇌 크기에 대해 털어놨지. 그 사이 해는 엘프족 한 명을 납치할 거야. 호숫가 집으로 데려가 처형하려고. 그를 유인하려면 피스메이커가 엘프족으로 변신해야 해. 그래서 좀 요상하게 굴었지. 그래서 그도 모두에게 시범을 보여줬어. 처음으로 그의 진짜 얼굴을 본 거야. 남은 애들도 입을 딱 벌렸지. 친구한테 거울 좀 보고 오라니까 그 다음에 판단하자고. 엘프 중에 저렇게 크고 근육질인 애가 어디 있냐고. 대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나노를 깨워 다른 납치 방법을 찾으라고 했어. 평소 멍청한 킨색이지만 할리의 격려로 일 잘하더라. 쉽게 한 명 잡아냈어. 피스메이커도 인정했지. 미친 과학자가 만든 장비가 뇌와 엘프족을 연결하는데 모두 한 생각으로 연결돼 있거든. 그래서 한 놈만 제대로 심리 공격하면 끝나는 거야. 피스메이커는 잔인하게 엘프족 청년 손에 망치를 툭툭 쳐가며 고문을 시작했어. 결과는 엘프 마을 전체가 고통을 느끼고 비명을 지르니 전기가 무슨 일인지 몰라. 그는 명령해. 뇌파 이상한 병사들 곁으로 달려가 처리하라고. 이러다간 다들 싸우느라 성벽 밖으로 나와서 자살 특공대가 침투할 기회를 줬어. 해는 수백 명 병사 앞에 배나 나와 서서 포위를 뚫었지. 위에서 계속 여신상을 부수며 동료들에게 2단계 시작 알렸어. 좋은 신호 받고 떠나. 상어왕과 놀게 두고 난 기동성으로 성내부 침투할 거야. 코믹 부대가 일으킨 혼란을 본 미친 과학자는 몹시 분했지. 그들은 함께 공격할 거라 생각했는데 다 각자 알아서였으니까. 하지만 일관성을 유지했지. 바로 그때 헤이가 나타났어.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큰 머리 노인에게 인사했지. 주변 공간이 갑자기 변해 광대를 괴롭혔어. 그도 그들의 대담한 전략을 칭찬했어. 각자 임무를 나눈 게 대단하다고. 자기라면 절대 못했을 거라고. 아마 이런 생각 때문에 정기가 팀의 다음 수를 예측 못한 거겠지. 그놈이 카타나 어디 있냐고 물었고 헤이는 그녀가 구하러 오지 못할 거라 했어. 게다가 크리스털 조종하는 애도 여기 없으니 이번 전투는 훨씬 수월해졌어. 그녀는 민첩하게 돌진해서 공격했지. 이 녀석은 전투 능력은 없지만 헤이의 공격을 유연하게 피할 수 있었어. 이게 바로 뇌로 싸우는 자와 감으로만 움직이는 자의 차이야. 헤이킨이 가진 건 끈기와 싸울수록 강해지는 스킬이지. 적응력도 좋고 머리도 돌아가니까. 그래서 정기는 그녀가 다음에 뭘 할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 미친 듯 웃는 그녀를 보고 경계를 풀었지. 결국 헤이가 막대기를 얼굴에 꽂아버렸어. 머리가 크다고 욕먹은 미친 과학자는 분노했지. 그는 그녀의 생각을 읽을 수 없다고 인정했어. 하지만 뇌 속 깊숙이 들어가면 조종할 수 있다고. 이게 아마 그가 미친 여자 머릿속에 침입한 가장 큰 실수였을 거야. 들어가자마자 그는 헤이의 기억을 경험하기 시작했어. 그녀가 치료사였던 시절 꽤 엉뚱했거든. 아름다운 그녀를 잡아넣고 노인을 아래에 내려놨지. 해와 달리 정기는 이 상황을 극도로 두려워했어. 차이는 그녀가 조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는 곧바로 밖으로 빠져나가야 했지. 하지만 해가 기다리고 있었어. 이 순간만을.
그의 머리에 막대기를 꽂아 전투를 끝냈어. 한편 조종당하지 않은 엘프족도 멈춰섰어. 피스메이커는 일을 마치고 불운한 청년을 데리고 나와 나머지들은 그의 잔혹한 고문에 몸서리쳤지. 릭도 어쩔 줄 몰라. 아무리 세탁해도 그들은 악당으로 낙인 찍힐 거야. 이때 요새는 완전히 무너졌어. 전기는 살아있지만 아무 쓸모 없어. 결국 카타나가 그의 머리를 살짝 뱄어. 밖에서 헤이는 동료와 미친 과학자의 머리를 보고 충격받았지. 동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그녀는 그가 쓰고 있던 모자만 중요하게 생각했을 뿐. 클레이페이스는 완전히 박살나서 진흙처럼 흐물흐물해졌어. 두 소녀의 재대결이 시작됐지. 전과 같이 그 녀석의 검술은 훨씬 뛰어났어. 광대는 금방 막대기를 맞고 진흙더미 쪽으로 날아갔어. 클레이페이스가 살아있다니 진흙으로 변해버렸어. 아니, 무기로 변했지. 할리퀸 손의 동료 몸으로 만든 검이 200% 힘을 얻었어. 순식간에 카타나와 대등한 싸움을 할 수 있었어. 그녀의 무기도 두 동강 냈어. 유리한 걸 알자 할리가 계속 날카로운 공격을 퍼부었지. 배고차고 때때로 무기를 던져 상대가 정신 못 차리게 만들었어. 덕분에 그녀는 카타나의 가면을 벗겨냈고 상대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욕까지 했어. 그녀는 이렇게 싸우니까 엄청 신났어. 그들의 전투는 다른 멤버들이 도착하면서 끝났어. 그녀는 혼자 다 감당 못한다는 걸 알고 빠른 속도와 능력으로 도망쳤어. 그녀는 이미 데우스의 총알을 피하며 물길을 따라 무사히 도망쳤어. 상어 요괴는 전에 만난 괴물을 보고 바로 달려들려 했지만 그놈들이 막아섰지. 클레이페이스는 카타나에게 진 게 아직도 가슴에 맺혀 다음엔 꼭 한 방 먹이려 해. 전투가 끝나고 폭탄이 뿌려졌지만 우린 머리 하나 안전하게 지켰어. 팀장에게 물었어. 재수사 막을 방법 있냐고. 그는 방법이 없대. 저쪽 세계 사람들에겐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에겐 그냥 알림만 보내는 거라더군. 용의 어머니는 아에게 불을 뿜어 제국의 깃발을 태우게 했고 그 불길은 왕국 지도자들에게 뜻밖의 승리 소식을 전했어. 결국 피온과 신의 계획은 성공했어. 하지만 여왕은 이 일에 깊이 분노해 특공대를 잡아 처형하려 해. 그 소식에 공주는 충격에 빠졌지. 하이큰의 팀이 엘프족을 완벽히 격파하는 걸 본 왕국 사람들은 대체로 만족했지만 질투하는 이들도 있었어. 뚱보 대신은 처벌하자고 했고 마른 대신은 칭찬해야 한다고 맞섰지. 최종 결정은 여왕의 몫이었어. 그녀는 적과 동지의 경계는 그들이 스스로 정하는 것이라 말했어. 특공대를 칭찬하려는 이에게 그녀는 음흉한 표정으로 어떤 임무를 맡겼어. 밖에서 모두 상을 기대하며 회의장으로 들어갔지. 아니면 케이가 배고프다며 음식 얘기를 했어. 생선이라도 괜찮다고. 클레이페이스는 술을 원했지만 팀장에게 찬물을 끼얹으며 아직 축하할 때가 아니라고 차단당했어. 그들은 탈옥죄로 곤란한 상황이지만 데우스는 별의 요새를 부수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어. 피스메이커도 그 의견에 동의했지. 이미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으니까. 하이는 아주 기쁜 얼굴로 안으로 들어갔어. 항상 그렇듯 여왕을 만날 때마다 입이 잘 놀라서 문제야. 잠시 후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 마른 대신이 여왕 명령으로 특공대의 소란 책임을 추궁했고 상어 요괴가 자의로 행동했다고 몰아붙였어. 그런데도 감히 돌아왔단 말인가. 왕국이 그들을 불렀는데도 말이지. 데우스는 불쾌해하며 이유를 묻자 피온도 여왕에게 교류를 금지당했다는 말이 나왔어. 저격수는 적인별의 요새를 무력화한 공을 자랑했지만 그가 저편세계 사람이라 인정받지 못했어. 그들을 상대했던 건 스스로 만든 문제를 깔끔히 처리한 것뿐이라는 거야. 엘프족 해방도 거부당했어. 아직 엘프를 조종하는 건 별의 요새라 더 이상 말할 게 없대. 책임 추궁도 이어졌는데 마른 대신이 나하나를 겨냥해 못생기고 멍청하다고 욕했어. 너무 억울해서 상어왕이 저 노인을 한 방에 물어버리고 싶었지만 겨우 참았어. 여기까지 와서야 알게 됐지. 처음부터 이 녀석들은 아무 보상도 줄 생각이 없었다는 걸. 그녀가 비교한 건 마치 부당하게 죄수들 괴롭히는 사형 집행관들이랑 다를 바 없다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저 노인은 속이 상했어. 자기 애가 그런 태도를 보이다니. 그 노인은 욕설에 불만을 품고 손까지 뻗어 광대에게 한 대 때리자 모두가 반응했지. 이건 여왕의 함정이었어. 광대의 사나운 눈빛을 보고 공격할 명분을 얻었고 팀 전체가 위기에 빠졌지. 데우스가 물었어. 이게 당신들이 보고 싶었던 모습인가요? 남자는 아무 말도 못했고 점차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어. 황제는 할퀸 왕국의 살인죄로 나나를 마법으로 붙잡았어. 그녀를 폭로했지. 이건 전적으로 그녀의 명령 아니냐? 여왕은 모두를 처형하려 했고 그래서 세신이 나서서 체면을 살리려 부탁한 거야. 여왕은 어쩔 수 없이 나머지는 석방하고 오직 광대에게만 사형을 선고했어. 동료들이 끌려가는 걸 보며 모두는 속수무책이었어. 여긴 귀족들의 땅이니까. 그들은 여왕을 총알 같은 눈빛으로 노려봤고 여왕은 기쁜 마음으로 밖으로 나갔지. 작은 공주가 그들을 맞고 나서서 사과했어. 하지만 여기선 광대가 필요 없다는 게 안타까워. 그리고 그녀의 약함을 비꼬았지. 언제나 사과만 하는 게 달아서. 그때조차도 막지 않았고 정작 도움을 청한 건 자기 자신인데도 말야. 처음부터 알았다면 걔들은 감옥을 탈출해 자기 맘대로 행동했겠지. 친구를 두려워한다면 평생 꼭두각시로 살아야 할 거라고 생각해.
이제부터 이 녀석들은 더 이상 관련 없으니 지팡이를 내려놓는 거야. 즉, 왕국을 위해 싸우지 않겠다는 뜻이지. 남은 이들은 술집에 모여 슬픔을 달랬어. 클레이페이스 아버지는 언제나 유쾌했어. 여자만 보면 자기 몸을 희생하며 두 소녀를 즐겁게 했지. 도대체 이게 무슨 장르인지 모르겠지만 피스메이커는 술을 쉴 새 없이 마셨어. 대장이 말려도 그는 자신은 다르다며 취하는 걸 모른다고 주장했어. 하지만 말하는 게 다 맞는 듯. 통제력을 잃는 건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짓이라며? 릭푸크도 어이가 없었어. 아버지가 아무렇지 않게 벗고 있으면서 통제력을 잃지 않는다고 하니 가장 슬픈 건 이었어. 그녀는 나나와 가장 가까운 사이였으니까. 그리고 친구가 위험에 처한 걸 보고 말없이 저 노인을 생매장해버렸어. 떠나기 전 광대는 왕국의 상징이 달린 옷에서 보석 하나를 훔쳤어. 대장도 이해 못하겠다고 왜 아직 그런 생각할 여유가 있냐고 했지. 정말 악랄해. 이건 조커한테 물어봐야 할걸. 그 일 외에도 그녀는 아만다의 목표가 여기 자원을 빼앗는 거라고 다시 말했어. 그래서 그들이 싸우게 해서 전쟁을 끝내려는 거야. 지금은 다 무너졌으니 아무 의미도 없어. 어차피 버림받을 테니 릭푸크도 신경 쓰지 말라고. 그는 윗사람들처럼 나쁘지 않고 여전히 팀과 함께하고 싶어해. 그들은 머릿속 타이머가 거의 다 됐다고 상기시켰어. 살고 싶다면 돌아가서 리셋하고 그 다음 일을 생각해야 해. 그녀가 남자에게 물었어. 연애하는 사람 있나요? 응. 내 연인은 최고의 왕자 조커야. 그는 한때 모두가 새로운 세상을 원한다고 말했지. 이곳이 아니라고. 오래 머무르면 그 어두운 면의 실증을 느끼게 된다고. 그가 지금 보는 것들이 현실이 된 거야. 희는 조커를 천재라 생각해. 이제 인간의 어두운 면도 알게 되었으니까. 그때 술집에 뮤지션이 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모두가 그 노래를 듣고 싶어 했어. 그런데 이 노래가 마치 자살특공대가 겪은 일을 그대로 말하는 것 같았지. 너무 억울해서 하야와 다른 이들이 차례로 그만 노래하라고 외쳤어. 우린 영웅이 아니라 왕국에 버려진 죄수일 뿐이야. 대도 마찬가지였어. 그를 바로 쏴버리겠다고 협박했지. 하지만 클레이페이스 아버지는 여자에게 약해서 계속 노래 듣고 싶어 했어. 결국 저격수가 뮤지션과 주정뱅이를 한 방에 보내버렸지. 노래할 필요 없게. 그 일에 진흙 청년이 분노에 공격했고 보통은 점수 따겠지만 지금은 모두가 술을 많이 마셔 통제불능이었어. 그렇게 양쪽이 직접 맞붙어 술집은 난장판이 되었지. 가게 주인은 눈물 흘리며 멈추라 애원했어. 이 집이 부서지면 장사를 어떻게 하냐고. 거기에 피스메이커 아버지가 바지도 안 입고 난입했어. 그가 대에게 한 방 먹였는데 바로 기절해버렸지. 웃긴 건 참견하는 사람을 향해 화장 열겹 한 냄비라며 욕했어. 그녀가 화나서 칼과 사과를 친구 머리에 던졌지만 아무렇지 않자 클레이페이스 탓으로 돌렸지. 결국 진흙 청년이 클레이페이스에게 폭행당했어. 릭푸크는 이 광경 보고 짜증나서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맞는다고 말했어. 그 녀석들 공격 때문에 자기도 답답해도 아무것도 못했고. 다음 날 아침 모두 멘지에서 정신 차렸어. 대장이 물기 얹으며 멍한 놈들을 깨우느라 고생했지? 시간이 얼마 없으니 오늘은 리셋문까지 가야 해. 옛 세계로 돌아갈 수 있냐고 물어봐. 그들은 보고를 마치고 나나를 구하러 갈 거야. 술집에는 또 다른 동물이 있는데 하야의 용과 친하게 지내. 작은 아이는 앞으로 힘들 걸 알아서 정신적인 아이를 여기 안전하게 두고 갔어. 클레이페이스? 그녀의 결정을 듣고 꽤 놀랐다. 그녀는 옛 세계로 데려가면 동생이 연구를 위해 해부당할까 두려워했다. 반면 왕국에 돌아가면 감금될지도 몰라 괴로워했다. 아토는 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다. 갑자기 그들의 일에 휘말리면 동생이 너무 불쌍하다. 클레이페이스는 2차원의 연극을 동료 구출로 끝내는 게 나름 멋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영화였다면 누군가는 죽어야 긴장감이 더해졌을 거다. 마치 그가 남은 모두를 저주하는 듯한 말투였다. 데스도 입 닥치고 왜 굳이 나노를 구하러 가야 하는지 물었다. 다들 무례한 놈들이라 그냥 버릴 줄 알았는데. 팀장은 상어사자라도 죽지 않을 거라며 동생을 여기 남겨두면 세상에 골칫거리가 될까 걱정했다. 이상하게 들렸는데 머릿속 폭탄은 언젠가 터져서 문까지 갈 거라서 모두 함께 폭탄 카운트다운을 지켜보다가 색이 파란색으로 바뀌어 안심했다. 갑자기 릭프레이크의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나와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 녀석 무전기를 몰래 가지고 있었지만 동료들에게는 말 안 했던 거였다. 그는 지금 상황을 아만다에게 보고했다. 아만다는 모두에게 즉시 철수하라고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그는 베인 하나까지 구하려 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문제를 여기서 해결하겠다며 클레이페이스 머릿속 폭탄을 터뜨렸다. 이 뜻밖의 사건에 모두 분노했다. 동료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광경을 목격했다. 팀장이 이유를 묻자 그녀는 이 임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남겨두는 건 무의미하다며 모두 퇴장시키라고 했다. 이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 하이키는 분노로 끌어올랐다. 그녀는 그녀에게 폭탄을 터뜨려보라고 도전하며 앉아서 즐기라고 조롱했다. 그리고 모든 게 절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다. 그때 왕국 쪽에서 전쟁이 발발한 듯했다. 릭프레드는 모두에게 기회를 더 달라고 청했고 왕국 사람들을 돕는다면 변화가 올 거라 믿었다. 아만다는 24시간만 허락했고
제국 군대를 물리쳐 왕국의 신뢰를 얻으라고 했다. 그녀는 카운트다운을 24시간으로 설정하며 실력을 증명하라고 압박했다. 성공하면 목숨을 부지하고 동료를 구할 수 있다. 불운하면 폭탄이 터지고 릭프레이크는 돌아갈 곳이 없게 된다. 세 사람도 갑자기 형이 구해줘서 놀랐다. 그는 자신들을 옛세계와 이세계 모두에서 악당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여기선 좀 나아졌다. 적어도 술집 음악가가 그들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줬으니까. 클레이페이스가 소식 듣고 바로 기운 차렸어. 매번 저 녀석들 겁주느라 난리던데. 다들 죽었겠거니 했는데 그 친구가 중대한 부위를 다른 곳으로 순간 이동해서 폭발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 사실 이 녀석만이 팀에서 유일하게 폭탄 죽음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 왜 아직도 같이 일하냐고 묻자 너무 재밌어서라고 하더라고. 주인공이라면 무대 위에서 끝까지 연기해야지 무대를 떠날 수 있겠어? 사실 아만다는 이걸 예측하고 클레이페이스의 죽음 가짜뉴스를 이용해 팀을 자극한 거였어. 릭플레이크가 나서서 모두에게 저 미친 여왕을 처리하러 가자고 외쳤어. 그리고 나서 저 세계의 그 상사와도 청산할 계획이래. 멋진 순간을 망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지 재확인은 했지. 여기서 왕국까지 거리가 너무 멀거든. 왕복 24시간인데 그 시간 안에 다 하긴 힘들어. 그래도 이게 마지막 기회니까 최대한 노력해야지. 이쪽에선 피온이 결심을 굳혔어. 무언가 하려 마음먹고 엄마를 만나러 갔지. 그 덕분에 거울을 통해 엄마의 진짜 모습을 발견했어. 작은 반영 속에서 엄마 안에 극도로 분노한 악마가 숨어있는 걸 봤거든. 왕국은 지금 내부에서부터 썩어가고 있는 위기에 직면해 있어. 그 증거로 신이 갑옷을 바라보다 부하가 갑자기 찔리는 걸 목격하지. 이 행위를 한 건 통신으로 조종하는 모자를 쓴 뚱보 장군이야. 그는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이해 못하고 반역이라 생각했어. 하지만 사실 반역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 중이었다는 게 진실이지. 신은 공주에 대해 묻지만 적은 내 몸부터 챙기라며 무시해. 피오는 거울 속 인물에게 엄마에게 무슨 짓을 했냐 묻자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해버렸다며 솔직히 말해 공주를 아프게 했지. 그들이 제국과 왕국 간 전쟁을 조장하는 이유는 그녀의 힘을 회복시키려는 것. 행동하기 가장 쉬운 곳은 바로 여왕의 권력을 빼앗는 거였어. 분노한 피오는 피투성이가 되려고 달려들지만 체력이 부족해 별 효과가 없었어. 상대가 그녀를 붙잡아 들고 초라한 무기로는 자신을 해칠 수 없다고 경고해. 게다가 신이 자주 쓰는 전설의 검은 경색의 뱃속에 있지. 그녀는 아직 피온을 죽이지 않고 꼭두각시로 쓰려 해. 그때 갑자기 검이 날아와 피온을 구해냈어. 알고 보니 신 전설의 전사가 돌아온 거였어. 눈물을 닦으며 약한 공주는 나라를 구해야 한다고 다짐했지. 이제 적들의 정체가 드러났는데 바로 시체왕이었어. 신은 이 전쟁이 처음부터 그녀의 힘회복을 위한 계획임을 즉시 깨달았어. 대처하기 힘든 장군이라서 그녀는 그의 연애사를 들먹이며 도발했지. 그도 피해자 중 하나였거든. 신은 지금 해야 할 일을 알고 땅에 마법을 꽂아 눈부신 빛을 만들어 상대를 속이고 피온을 데리고 도망쳤어. 상대가 도발에 넘어가지 않자 시체왕은 꽤나 분해했어. 뚱보 장군도 달려와 두 사람을 찾으러 갔는데 그들은 성에서 빠져나갈 수 없었거든. 그녀는 이 땅을 저쪽 사람들의 피로 덮으려 하고 있어. 신은 공주를 방으로 데려가 마음을 다잡게 한 뒤 위험이 닥치기 전에 백성들에게 경고했어. 엄마가 죽은 걸 슬퍼하면서도 자신이 유일한 왕이 계승자란 걸 이제야 깨달았어. 피온의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벅차게 다가왔어. 대머리 장군이 공주를 위로하며 나라를 위해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어. 지금 이 나라엔 그녀밖에 없으니까. 밖에선 병사들이 문을 부수려 달려들고 있어. 긴급한 전략이 필요해. 피온은 하이킨의 지팡이를 바라보며 그녀가 한 것 먹으면 평생 꼭두각시야라는 비아냥이 떠올랐어. 그 말이 이제야 공주를 깨우쳤지. 즉시 작전 계획을 세웠고 곧 뚱보 장군이 병사들을 보내 문을 부수고 들어왔어. 공주가 순순히 항복했다고 생각해 자신만만하게 다가왔지. 그녀는 그동안 엄마와 백성을 위해 참고 참았지만 이제 엄마는 죽고 백성은 위험한데 더 참을 수는 없었어. 화장이 10겹은 된 듯한 얼굴로 돌아서서 그를 겁먹게 만들었어. 적이 상황 파악도 못한 사이에 하이킨의 지팡이를 빼앗아 뚱보 장군을 쓰러뜨렸어. 참음 끝에 마침내 그의 조종 모자를 꺼버렸지. 신이 뛰어나와 피온이 적을 계속 때리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 이게 진짜 공주의 모습이었거든. 공주는 자신의 장군에게 정신 차린 병사들을 모아 반격하라 명령했어. 한편 시체왕은 성 아래로 내려와 자신의 힘으로 왕국 전체에 공포를 뿌리고 있었지. 하늘이 붉게 물들고 곳곳에서 언데드가 소환되었어. 아래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지. 구조 요청이 사방에서 울려 퍼지자 그녀는 그 소리가 너무 달콤해서 신이 났어. 긴장감을 더하려고 자신의 그림자를 왕국 전체에 비추었지. 그 모습으로 백성들은 캠페인을 구원할 자가 더 이상 없다고 오해하게 됐어. 두려움에 떨던 순간 장난꾸러기 공주의 목소리와 그림자가 울려 퍼졌어. 하이킨 스타일로 자신감 넘치게 외쳤지. 시체왕, 나이값 좀 해라. 백성들을 응원하며 일어나 싸우라고. 적을 밀어내고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자고. 민우는 성 안에서 끝까지 싸울 거야. 사람들을 불러서 여기로 대피시키라고. 피온이 적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
더는 참지 않아. 좀비왕을 피토하게 만들 거야. 그녀가 내가 꼭두각시라고 생각하면 평생 약한 척하며 살라고 해. 그런 척 왜 하는지 모르겠네. 전에 2마리 괴물을 소환해서 나나를 박살냈던 그 녀석, 갑자기 호수물이 불어나 피온 치마까지 범람해버렸어. 성 전체가 강한 물살에 무너지고 점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지. 그걸 본 그녀는 미친 듯이 웃었어. 왕국의 평화 상징이 무너지는 건 이곳의 끝이라는 뜻. 하지만 피오는 포기하지 않고 뭔가 하려 애썼어. 악어가 갑자기 공주를 보고는 맛있는 저녁감이라며 잡아먹으려 했지. 다행히 나나가 끼어들어 그 녀석을 끌어내려서. 악어는 상어왕이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몰라서 당황했어. 두 해양 괴물의 재대결이 시작됐고 상어가 유리한 고지를 점했지. 이건 바보 상어가 피온을 자기 사랑하는 효로 착각해서 벌어진 일이야. 그래서 열받은 거지. 그 여자가 구해진 걸 보고 상어 아저씨 라고 부르더라. 그 말에 상어는 잠시 멈칫. 왜 친구 목소리가 다르지? 하다가 중요한 사람임을 깨달았어. 싸움은 계속돼야 해. 좀비왕은 피온을 죽이려 돌아섰지만 지니가 그녀를 막아섰어. 지니가 말했지. 얼굴에 그림 그린다고 강해지는 거 아니야. 곧 성이 무너지고 그들의 투지도 무너질 거야. 피온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말했어. 그럴지도 몰라도 우리에겐 아직 비밀 병기가 있어. 방금 돌아오자마자 좀비왕 그 옆을 총알이 스치고 지나갔는데 경호원들은 보호하지 않았어. 좋아. 강력한 동료들이 돌아온 거야. 그녀는 계속 방해받으니 겁나 열받아 더 많은 뼈 좀비를 소환해 공격했지. 그들이 도착할 때쯤이면 5명은 이미 가볍게 한 끼 먹을 시간일걸. 멀리서 보니 상황이 완전 난장판이야. 클레이페이스가 비교했어. 이거 마치 묵시록과 종말이 같은 날 온 것 같아. 검은 형이 공주를 보며 미친 것 같다고 했는데 한 명도 버거운데 갑자기 2명이라니. 이건 진짜 끝장이다. 효는 엄청 자랑스러워하며 머리 다듬느라 내 청년들은 말문이 막혔어. 피스메이커가 생각했지. 저 애는 광대에 빠졌어. 정말 교육에 실패야.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저 녀석들을 이기는 것. 하지만 시간이 없으니 빨리 해야 해. 민우가 적과 고군분투하는 걸 보며 대장이 지원하러 가자고 했어. 게다가 공주도 구해야 하니까 2팀으로 나누기로 했지. 화려한 클레이페이스는 구출 영웅 역할이 딱이라 바로 보내고 데오트는 좀비랑 싸우는 팀에 합류했어. 릭프레이크가 무전기를 던져주면서 필요하면 연락해 하고 외쳤어. 물건 숨기는 거 보고 내가 뭐 더 숨겼냐 고 다그치니까 바로 털어놨지. 지금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이야. 하이킨, 익숙한 지팡이를 버리고 총을 들었어. 가끔 좀비왕 쪽으로도 사격을 날려서 그녀를 은근히 괴롭히고 있고 그 녀석이 전에 크리스탈 썼던 아이를 소환해서 싸움을 붙였어. 그걸 본 우리 쪽에는 꽤 흥미로워했지. 복수해야 할 상대니까. 피오는 높은 곳에서 이 광경 보고 장군에게 주민 돕도록 명령했어. 자기만 보호하는 건 안 될 거라 판단해서 결국엔 그에게 맡기고 공주에게 마법검 조정용 팔찌를 줬는데 그게 나나 뱃속에 있어서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네. 피스메이커랑 둘은 아직도 열심히 싸우고 있어. 클레이페이스는 괴물로 변신해 진흙탕에 다 집어삼켰어. 긴장된 상황인데도 계속 짓거려서 팀장님 하나치 뭐야. 상어왕은 지금 완전 쑤셔맞고 있는 중이야. 피스메이커도 내 동생 구하러 간다며 허락받고 나섰어. 너무 불쌍해서. 그때 카타나가 나타나자 2사람이 환호했지. 전에 클레이페이스는 그 아이한테 완전 털렸으니 이번엔 리크프레이크가 물속에서 지원해주고 있어. 놀랍게도 심한 부상에도 금방 회복했어. 이게 다 마법검 덕분일지도 몰라. 그걸 삼키고 있으니까. 악어는 상어가 두렵지 않은데 저 괴상한 놈이 막 달려들어 덮치는 게 문제야. 누가 견딜 수 있겠어. 상어 새끼를 공중으로 던져 올리고선 개처럼 물어뜯고 상어가 정신 못 차릴 때 악어가 달려들어 배를 완전 뒤집어 놓았어. 상어가 떠내려가자 그 녀석은 마치 대박난 듯이 웃더라. 차이가 뭔가 했더니 걔에겐 동료가 있대. 피스메이커가 끼어들어. 내가 나나 동료라고. 라고 하면서 걔를 미친놈 보듯 쳐다봤지. 지상전은 쌍총잡이들한테 좀 빡센 상황이야. 저 아줌마 방어막이 너무 단단하고 하늘도 날아다니고 있으니까 어떻게 싸우라는 거냐고. 지금까지 계속 피하고 공격 회피하면서 용기 있으면 내려와서 붙어보자 라고 욕만 하고 있는데 걔가 바보가 아니잖아. 갑자기 건물이 무너졌는데 다행히 귀인 덕분에 무사했어. 반대편에선 개그 콤비 클레이페이스도 완전 털리고 있고 어떻게 된 일인지 졌는데도 카타나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어. 리크 프레이크는 실망했지. 왜 걔를 확 죽여버리지 않고 젊은 놈이 되려고 하냐고 라고 했어. 분노한 버블 로우가 그 아이가 도망가자 완전히 쫓아가서 끝장을 내버렸지. 그런데 우연히 뭔가를 발견했어. 카타나가 이중 스파이인 것 같아. 일부러 그들을 여기로 유인한 게 틀림없어. 지금 그 장소에 양자아이가 와서 구해주고 있어. 하루 만에 못 봤던 아기용 아토가 닭 사료를 너무 많이 먹었는지 엄청 빨리 크고 있어. 광대님이 자기 아들이 너무 대단하다며 감탄했지. 그 아이 덕분에 저 아이를 죽일 수 있었어. 불을 뿜으며 상대가 막 피하게 만들었지. 감히 방어도 못해. 용의 이빨 힘이 엄청 세서 방어막도 무력화됐고 상황이 아직도 안 좋아 보여서 조금 걱정돼. 돌아보니 할머니가 남의 뼈로 무기를 만들고 있더라고.
말문이 턱 막혔지. 갑자기 하이의 일격이 마법으로 강화됐어. 그걸 보고 할머니도 문제를 깨달았어. 가슴이 빛나고 있더라고. 농담 같지만 사실 전설 갑옷에서 뽑아낸 작은 보석이 그녀에게 마법의 힘을 쓸 수 있게 도와주고 있었어. 같이 있던 친구는 안 믿어서 하이가 직접 시범을 보였지. 그 아이가 보석을 총에 끼워 마법 무기로 변신시키고 상대에게 한 방 제대로 먹였어. 상대가 고통에 반격하려 했지만 아토의 불꽃에 몽땅 태워졌고 운 없는 형은 폭발 압력 때문에 한쪽으로 날아가 버렸어. 설상가상으로 총알도 다 떨어져서 더 빡센 상황이 됐지. 쌍총잡이가 맨주먹으로 싸우기 시작했어. 조금 버거워 보였는데 그때 신이 나타나서 형님을 도와줬어. 전설 검객 옷을 입고 총질하는데 데스가 완전 쫄았지. 총도 다시 건네주고 총 쏘는 거 어때? 하고 물었어. 신의 평가는 재밌긴 한데 마법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친다였어. 할리는 마법을 쓴 뒤 상대를 쓰러뜨렸고 바로 끝내지 않았어. 지난번 이 친구가 페타를 살렸다는 걸 알기 때문이지. 얼굴에 불만이 가득하고 약간 분노 섞인 표정이었어. 광대님은 이 모습을 보며 조커가 한 소녀를 인질로 잡았던 때가 떠올랐대. 리크프레이크 쪽에서 누군가를 발견했어. 저 아이가 감금돼 있는 것 같아. 하이의 말이 완전히 맞았던 거지. 카타나의 임무는 끝났고 이제 두개그 콤비에게 남은 일을 맡겼어.